XSFM입니다. I, D, W, K. 힘내시고 부디 가겠습니다. 네. 셋, 둘. 야당 초강세에서 여당 강세로 돌아선 충북. 이번엔 어떨지요? XSFM 그것은 알기 싫다 특별기획 국회의원 총선거 데이터 센트럴 충청북도 편입니다. 또다시 하루가 가고 퇴근 준비 잘하고 계십니까? 또 돌아왔습니다. 최소한 오늘까진 살아왔네요. XSFM 그것은 알기 싫다 특별기획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 데이터 센트럴 책임 프로듀서 더불어 UMC 프로듀서입니다. 거대 여당 환타님이 앉아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의로운 국민의 유면상 PD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거대 양당. 놈들아. 이 자식들. 네. 우리는 분당해도 그냥 간다. 공화기독 김상조 기술행정관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열심히 한다. 뭐야. 충청북도입니다. 깜짝 놀래. 충청북도 오버뷰. 먼저 선거구 변화입니다. 청원군과 청주시가 통합이 됐습니다. 통합 청주시가 나왔죠. 청원군 지역구가 청주시 청원구로 변경이 됐고요. 그 다음에 청주시의 서원구라는 구가 새로 생겼습니다. 흥덕합을이 바뀐 것 같습니다. 보은옥천 영동군이 보은옥천 영동 괴산군으로 확대됐고 증평진천 괴산음성군 지역구가 증평진천 음성으로 변경됐습니다. 괴산을 주고받은 것입니다. 의석수가 8석으로 변함이 없는 가운데 현재까지 버티고 있는 예비 후보 39명으로 경쟁률 4.9대 1. 가장 낮은 곳은 청주시 상당구, 충주시, 영동군,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괴산군으로 1대 1. 맞다이 구도입니다. 가장 높은 곳은 제천시 단양군으로 현재까지 남아있는 예비후보자 수 11명, 11대 1입니다. 충청북도 8개의 선거구를 놓고 새누리당 21명, 더불어민주당 13명, 국민의당 5명의 후보가 나와 있습니다. 재보궐선거가 있습니다. 진천군수고요. 새누리당 1명, 더불어민주당 2명, 무소속 1명의 예비후보가 현재까지 등록되어 있습니다. 광고 듣고 돌아오죠. 에브리온 TV 다 따져봐도 결론은 아로니아진, 데볼프 제뉴인 레더 크래프트, 상상 이상의 맛 노건 간장게장, 퓨어체크 오리지널 비어앤홉스 코스메틱에서 도와주고 있는 XSFM 그것은 알기 싫다 특별기획 국회의원 총선거 데이터 센트럴. 잠시 후에 충청북도 예비 후보들의 데이터들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XSFM입니다. 황야의 1위 스테픈 올프가 새로운 이름 데볼프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가죽장인 황야의 1위의 꼼꼼함, 끝까지 책임지는 서비스는 그대로, 최고가의 프랑스 사냥 가죽으로 품질은 더 올라간 데볼프 제뉴인 레더. 지금까지도 앞으로는 더 나은 당신의 자부심입니다. Devolf Genuine Leather. 간장게장 사장님, 회식 때 간장게장집 많이 가봤지만 노건만한 곳이 없더라고요. 당연하죠. 노건. 간장게장. 전국에서 맛있다는 간장게장 저희도 다 알아봤습니다. 재료도 숙성 비법도 아무래도 저희가 낫던데요. 간장게장. 중원의 대표 기업 노건 간장게장의 광고를 들으신 가운데 지방선거 때보다 그게 좋네요. 지선할 때는 도지사 해야 됐고, 자치단체장 해야 됐고, 교육감 네. 해야 됐고, 그 다음에, 도의회하고 기초자치단체 의회 얘기도 해야 됐고, 복잡했는데, 이번에는 좀 간단하네요. 바로 지역구들로 들어가면 됩니다. 첫 번째는 청주시 상당구 되시겠습니다.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구가 설치된 95년 이후에 5번의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아마 제가 김상조 기술행정관하고 처음 한번 같이 공연 갔던 데도 청주시 상당구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때 그 클럽 기억해요? 네네. 2000 몇 년이었더라. 5년쯤 됐었을 거예요. 충북대 근처였죠. 예. 예. 진짜 상당구였나 그게? 같이 공연하러 갔어요? 공연 때 갔는데 김상조 엔지니어가 있었고 저 사람이 뭘 했었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 노래 불렀겠죠 뭐. 그냥 따라갔어요. 앙투라지라고 하죠. 유랑 중이었구나. 예, 김상조와 제가 가본 청주시 상당구. 상당구가 설치된 95년 이후에 5번의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는데 자민련 1번, 민주당 유당 1번, 새누리당 1번, 새소년민주당, 열린우리당, 통합민주당의 3선 홍재영 의원이 있었습니다. 19대 때 우리의 부시 헤어 정우택 의원에게 패배한 이후에 이번에는 출마하지 않았습니다. 민정당 유당이 단 한 번 승리했던 청주시 상당구입니다. 왜? 정우택 의원은 당시에 자민련이었으니까요. 1대1 구도입니다. 새누리당 후보 보시죠. 새누리당 정우택 63세입니다. 네. 국회의원 3선이에요, 무려. 목소리가 촥 깔리셨어요. 힘내세요. 소개하기 싫은가 봐요. 힘내세요. 자, 성균관대학교 법대 졸업했고요. 목소리 갈리네 벌써. 서울대 행정대학원, 미국 하와이 대학교 경제학 박사. 되게 좋았을 것 같지 않아요? 네. 하와이에서 대학 다니면? 그러니까. 네. 서핑도 하고. 행시 출신입니다. 전 충북지사고요. 해양수산부 장관도 했었어요. 네. 정과는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1,000만 원. 좀 세죠? 네. 병역은 본인은 공군 일병 소집 해제고요. 일병 소집 해제들이 되게 많아요. 일병 군도 육방이가 있군요. 네, 그런가 봐요. 아들도 이병 복무 만료. 처음 들어보는데? 이병 복무 만료도 처음 들어보네요. 둘째는 병장 만기. 자, 자유민주연합에서 한나라당으로 넘어간 케이스입니다. 15대 16대 자민련 의원이었고요. 그리고 충북지사를 하다가 19대 때 새누리당에서 의원을 합니다. 네. 본회의 출석률은 88%, 상임위 출석률은 92%. 대표 법안 발의는 37건, 이 중 가결된 법안은 없습니다. 네. 예. 열심히 안 했고요. 예, 그냥 스트라이크아웃 전문 의원. 네. 삼진 계속 당하고. 네. 지사 시절인 2007년 막 대권 도전 의지도 막 표명하고 막 그랬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맞아요. 근데 그때로부터 벌써 10년이 다 돼가네요. 그로 인해 사전 작업을 꽤 열심히 했는지 2008년 정도 되면은 천사 같은 도지사 정우택 지사 남몰래 선행 뭐 이런 기사도 눈에 뜹니다. 뭐 남모르게 어린이재단 충북 본부에 1억 3천만 원 정도의 후원금을 냈다는 게 기사의 핵심입니다. 근데 남이 어떻게 알고 기사에 써줘? 그러게 말이에요. 예. 일단 뭐 돈은 좀 기자의 능력이죠 이게. 네. 돈은 좀 많으신 것 같아요. 2009년 광역단체장 재산 순위 때 이미 55억으로 1위 됐고요. 참고로 2위는 오세훈 53억이었습니다. 지사는 한 번만 하고 떨어진 후 택시 운전을 하기도 했어요. 이게 저희 당의 특징이죠. 저희 당의 예. 택시를 좋아. 옛날에 이렇게 그 당이 심지어 이제 저희 당에 있던 한 분은 택시 회사랍니다. 네. 예. 최근에 서울시에서 다니고 있는 노란색 코옵이라고 써 있는 택시 조합 있죠. 예. 꼬마 민주당에 있다가 이 한나라당으로 넘어간 대표적인 요즘 사람들에게는 지인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박계동 의원의 작품이죠. 그 회사가. 네. 이재정 경기교육감한테 술을 끼얹었던 그렇죠. 유명하신 분이시죠. 예. 네. 축복의 술 아니었을까요? 네. 세리에. 이건 교회에서 기름 부음을 하는데. 그걸 술로 한다는 세례. 얘기도 처음 들어보네. 좋다 술세례. 하여간에. 네. 택시 운전을 하기도 했고 월급을 다시 어린이 재단에 전액 기부. 다시 선행인으로 언론에 오르내립니다. 2012년 정우택 성추문 사건이라는 게 뉴스의 핵심으로 떠올랐죠. 네. 이건 낙검수에서도 다룬 바 있고 낙검수에서 이제 정우택 땡땡땡으로 검색하라고 그래가지고 네이버 검색 1위에도 올랐었죠. 그렇죠. 사건의 폭로자는 새누리당 정청년위원장인 오빠고요. 참고로 유포자는 재판에서 무죄 선고받았습니다. 네. 이 와중에 이제 MB의 측근이자 성추문 사건을 SNS에 올린 김병일 전 서울시 대변인이 홍콩에서 의문의 죽음을 당했죠. 요거는 이제 그 알실에서 다뤘죠. 그렇습니다. 네. 폭로된 사건의 내용을 대략적으로 소개하자면은 야후의 블로그 크라임 투 길티라는 곳에서 이제 새누리당 정우택 후보의 성매매 의혹이라는 글을 게재해요. 네. 이 경우 주로 제주도 출장 시에 성상납을 했고 성매수 의혹이 있다. 일식집 주인과의 불륜 의혹 등등등이었는데 낙검수에서 다뤘을 정도면은 꽤 중요도가 있는 사건이었으나 놀랍게도 그냥 조용해졌고 그렇습니다. 예, 저도 더 이상 찾아보고 싶진 않습니다. 무서워요. 정우택 의원은 살아남았죠. 예, 무서워요. 네. 그러니까 선행도지사라는 인간적 이미지와 으스스함이라는 두 가지 이미지가 공존하는 타입입니다. 여기에 논문 표절 의혹도 있어요.
이와 관련 최초 보도자인 충청리뷰라는 지역신문과는 소송까지 가면서 대립을 하기도 했고요. 당시 민주당 주장에 의하면은 91년 하와이 대학에서 제출한 정우택 후보의 박사학위 논문에 대해서 이 원저자로 추정되는 샌디에고 일대 로저 프란치 교수는 명백한 표절이라며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건은 전부 무혐의. 정우택 성상납이라는 네이버 검색어도 사라졌다는 기사가 여러 언론에 의해 게재되기도 했습니다. 네, 현재 다시 한번 검색 때려보시면 예. 뭔가 나옵니다. 그 와중에 정우택 의원은 대한민국을 빛낸 한국인물 대상에 선정되면서 또 한바탕 논란이 있었죠. 하여간 뭐 논란 빼고 국회에서는 정무위원장을 하긴 했는데 네. 별로 돋보이는 업적도 없고 막말도 없습니다. 통진당에서한테 적극적으로 그냥 움직였고 현재는 임금 피크제를 강력하게 추진한 입장입니다. 아, 네. 그리고 여전히 선행 행보는 계속하는 듯합니다. 홈페이지는 젊은 리더십인데 이 63세시잖아요. 자기를 네. 뽑지 마라. 예, 그렇죠. 문제는 후보가 2명인데 나머지 1명이 동갑이에요. 예, 언론을 그 젊은 사람이 없어요. 최소한 그 지역 언론은 정말 잘 만지신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분은 무서워서 그만하겠습니다. 네. 마따이 구도의 청주시 상당구 상대는 더불어민주당 한범덕 63세 남자 전 청주시장입니다. 이제 공직선거의 경험으로 따지면은 이제 급이 약간 다르긴 하죠. 상대와 청주 주성초, 청주중, 청주고, 서울대 동양사학과, 충북대 행정학대학원, 행시 22회, 5회 지선에서 청주시장을 했고요. 6회 지방선거에서는 여러 차례 여론조사에서 앞섰음에도 불구하고 연임에 실패를 했고 이번에는 총선으로 나왔는데 선택한 곳은 상당구네요. 청주시와 청원군 통합의 최종 깃발을 꽂은 인물입니다. 그 어제 강원도 시간에 새누리당 한탁해서 설명을 해주시기를 김진선 예비 후보가 이제 사실상 그 평창 동계올림픽의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따지면은요 이광재 도지사도 산파고 최종 가서 깃발 꽂은 보병은 최문순 도지사죠 또. 그렇죠. 예. 그래도 어찌 씨를 뿌린 아버지와 산파가 같은. 네. 막 드립이다 빼주세요. 그러니까요. 네. 이럴 때 이제 기본적인 잔소리를 미리 생각을 해보고 말씀을 하시면 아니야, 그렇게 하면은. 크게 도움이 됩니다. 물론 편집에는 도움이 되지만 그렇게 하면은 말하는데 도움이 안 돼요. 자기가 자기 입을 잡게 되죠. 네, 그렇죠. 야, 몰라, 막 던져 편집해줄게, 이런. 그러니까. 그 자세가 날 거예요. 그래도 말해놓고 바로 빼잖아요. 우리는 방송. 난 좋았는데 뭐. 네, C랑 3파랑 난 좋았구만. 좋았어? 동의해주지 마. 알았어. 자, 여간의 청주시와 청원군 통합의 최종 깃발을 꽂은 인물로 이 한범덕 후보를 꼽을 수 있습니다. 시장이던 2012년 6월에 이 건을 시의회에서 의결을 받아낸 인물이죠. 20여 년을 하자고 했는데 안 되던 것이 엄행부 정부가 행정구역 통합 드라이브를 추진하면서 재빠르게 급물살을 탄 곳이 청주였습니다. 네. 이 훈풍 타고 해결한 거죠. 그 뒤에 시의 상황이 나아졌는지 어떤지를 청취자분들 유권자가 표로 판단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통합 청주시의 주인공이 상당구에 나왔습니다. 청주시 서원구로 가겠습니다.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네. 새롭게 설치된 청주시 서원구입니다. 선거구로 보면 흥덕갑을이 사라지고 서원구가 생긴 셈입니다. 대개만 짱 박혀 계시느라 행정구역이 바뀐지 모르셨다면 남이면, 현도면, 사직일리동, 사창동, 모충동, 분평동, 산남동, 수곡일리동, 성화계신중림동이 서원구입니다. 서원구의 새누리당 후보 보시죠. 새누리당 이현희 남자입니다. 이현희. 예, 정당인이고요. 서울대 법대 졸업, 전 KB 국민카드 부사장, 우리 아비바 생명은행 전무, 생명보험 전무, 정권 없습니다. 18대 총선에도 예비후보로 나섰지만 공천을 받지 못한 이른바 공천 재수 중입니다. 경제인이네요. 네, 지금까지 봐온 후보 중 금융 출신은 좀 처음이죠. 네. 네. 지역에서의 은지도는 좀 적은 듯합니다. 2015년 12월에 충청일보 기사에 의하면 청주시 새마을 지도자 대회에서 내빈으로 소개되지 못하자 손을 번쩍 들고 스스로 일어나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기사에는 예. 지난 시즌 쇼미더머니 1회에서 봤어요. 그런 사람들. 네. 기사는 이제 적극적인 모습이 보기 좋았다. 점점점 뭐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녹음 직후 공천에서 탈락하였습니다. 최현호 58세 충북대 초빙 교수입니다. 충북대 법학과 박사
새누리당 흥덕구 갑 당협위원장이고 정거 없습니다. 지난 총선 때는 자유선진당 후보로 나섰고요. 아, 네. 그때부터 지금까지 컨셉은 노인입니다. 실제로 나이에 비해서도 좀 노안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58세인데 바로 밑에 있는 71세 후보보다 늙어 보여요. 아, 그런 것도 봐야 되는구나. 예, 알겠습니다. 네. 나도 얼굴 드립쳐야지. 2012년에는 노인 간병센터 설치가 핵심 공약이었고 이번에도 노인 일자리 확대가 핵심 공약입니다. 2015년 3월 부실당협위원장을 뽑혀서 물갈이 대상으로 뽑혔어요. 부실당협위원장. 예, 새누리당 안에서 이제 부실한 당협을 정리하겠다고 했는데 참고로 최현우 씨는 정확하게 2인재계입니다. 네. 때문에 이제 서청원 씨와 가깝고요. 김무성 대표가 최현우 이제 그 위원장 교체권을 밀어붙이면서 충돌한 거죠. 당시 2인재 서청원 최고위원은 책상을 탕탕 치면서 반발했다고 합니다. 결국 책상을 친 덕인지 모르겠지만 교체를 안 하는 걸로 가닥이 잡히고 현재 당협위원장입니다. 이 사람들은 늘 겜방에 있는 카운터 스트라이커 하는 애들 같네요. 뭐만 안 풀리면 책상을 쳐. 그렇죠. 블로그나 홈피는 없고 페이스북만 존재합니다. 근데 페이스북을 정말 열심히 하십니다. 아, 진짜요? 퍼포먼스도 하셨는데 3.1절 날 태극기가 등에 박힌 두루마기를 입고 아침 유세 공약을 해서 태극기가 등에 박힌 무슨 태극기로 돼 있는 화살을 쏜 거예요, 누가? 아니 그건 아닌데, 아니 그 두루마기인데 등에 태극기예요. 등 그려진이라고 해야죠. 그럼 그려진. 아니 이게 꿈에서 붙였어요, 누가 누비에서 붙였더라고. 하여간 그래서 누빔되어진. 지역 언론 그 기대가 이렇게 직각으로. 나도 그런 줄 알았어 이렇게. 예. 태극 기대가 아니라 태극기.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렇게 인사를 하니까 이제 아까 그랬잖아요. 이렇게 좀 기사가 별로 없다 그랬는데 지역 언론들이 오 신기한 걸 뭐 이런 톤의 기사를 하나 써줬습니다. 사람 그러면서 적었어요. 공약은 아직 보이는 게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대수 71세 정당인 71세입니다. 네, 현재까지 최고령입니다. 연세대 행정학 석사, 감사원 감사관,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 국무총리실 공보비서관, 내무부 국장, 전 청주시장입니다. 한나라당 제2사무부총장을 역임했습니다. 사무부총장도 아니고 제2사무부총장이에요. 네. 뭐 별 의미 없는 거죠. 전과 없습니다. 6.4 지방선거 때 청주시장 예비 후보로 나왔었습니다. 참고로 이분은 가수 아닙니다. 네, 동명이인입니다. 한대수. 네. 네. 재판 기록이 하나 보입니다. 한국전력 상임감사위원을 역임하던 시절에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됐는데 대법원 무죄 확정됐습니다. 아무래도 청주시장 출신이다 보니까 지역 기반은 꽤 강해 보여요.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1000명이나 참석했다고 합니다. 현재 지역 여론조사로는 1, 2위 엎치락 뒤치락 중입니다. 뉴스타파 3월 10일 보도에 의하면 한대수 후보의 부인이 위장 전입에 땅 투기 의혹이 있다고 합니다. SNS는 미니 홈피 하나가 살아있는데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60대 때 하셨겠네요. 그렇죠. 60대 초반에. 네. 새로운 거 좀 해볼까 이러면서. 소토리 사고. 그렇지. 물 좀 주소 구입하고. 미니룸이 어떻게 생겼을지 궁금하네요. 네. 지유석 45세. 개인정보보호법. 미니 홈피요. 음란 광고만 많아요. 진짜? 아시잖아요. 미니 홈피 운영 안 하면. 방명록에. 네. 지유석 45세. 개인정보보호 법학회 홍보이사. 고대 법학과 박사과정 수료. 전 한국인터넷진흥원 책임연구원. 전과 한 건 있습니다. 1998년도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인데 벌금 200만 원. 정말 이거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을 한 후보의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 후보는 그냥 그게 다예요? 정말 없어요. 아무것도. 봐봐요. 뭐 홍보 안 하지? 지난번에 얘기한 적 있어요. 뭐 홍보 안 하면 음주만 얘기하고 끝나. 그러니까 치적이 드러나네. 네. 태극기라도 꼽아야 돼요. 등에다가. 등에다가 화살을 맞든가. 더불어민주당 오재세 사실상의 디펜딩 챔피언. 지금 지역구 이름이 바뀌었으니까요. 67세 남자. 교동초, 청주중, 경기고, 서울대 행정. 본인 장남 차남 모두 육군병장 만기. 청주시 흥덕 갑에서만 3선. 사실상 같은 지역에서 4선 도전입니다. 72년 행시 11회. 저는 또 더불어기 때문에 전두환을 그렇게 부를 수 없죠. 우리 막시무스 옥토퍼스 시절에 비서실 서기관으로 들어가서 군부정권 시절부터 행정부에서 일하다가 90년대부터 충남 온양시장, 대천시장 이것은 이제 관선입니다. 청주 부시장 등의 지역 요직을 돕니다. 99년 행자부 민방위 방재국장,
00년 국민고충처리 위 상임위원, 01년 인천시 행정부시장에 이르기까지 정권이 이리 바뀌고 저리 바뀌어도 커리어를 잘 쌓아나갑니다. 그러네요. 네, 멈추질 않네. 그리고 입법부로, 즉 국회로 들어온 건 탄돌입니다. 탄돌로 들어옵니다. 그 이후부터는 스스로 당적을 옮긴 적이 없고요. 네. 본회의 출석률은 19대 내내 평균 96%가 넘습니다. 대표 발의 법안은 무려 157건입니다. 수정 가결된 법안이 6건인데 이게 적다고 보실 수는 없는 게 4%가 야당 의원이라서요. 네. 수정 가결이 아예 없고 대안 반영 폐기만 많은 경우도 있거든요. 대안 반영 폐기가 되게 많다는 것에 대해서 논란이 분분합니다. 대안 반영 폐기는 사실상의 가결 중 일부로 봐야 된다는 설들도 있습니다. 그것들은 청취자 여러분들이 좀 판단을 해주시고 저희들은 그동안 계속해서 많은 다른 정보들을 드릴게요. 수정 가결된 법안은 6건이 있는데 그중에는 인터넷 구매대행 건강식품 수입 시에 식약청장에게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는 법안, 양육비 채무자의 양육비 지급 의무 이행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는 법안, 군인의 연금이 압류되거나 담보로 제공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 등이 있네요. 그러니까 군인이 뭐 어디 투자했다 날렸거나 강원랜드 갔다 날렸거나 이랬을 때 연금을 담보 잡히지 않게 해주는 거죠. 그 첫 번째 법안은 아이허브 금지 법안 아니에요? 그러면 거의? 직접적인 연관은 못 찾아냈습니다. 아이허브 같은 업체에 타격을 심하게 주었는지는요. 예. 네. 대안 반영 폐기 법안은 43건에 달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국회 사무처에서는요. 대안 반영 폐기 법률안도 본회의 통과 법률로 간주를 해서 국회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위원 신상하는 데 기준으로 삼은 적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꼭 그렇게 생각한다는 건 아니고요. 다만 법안이라는 것이 가결률이 워낙 낮기 때문에 가결, 수정 가결, 대안 반영 폐기 수준의 결과를 낸 경우에는 가급적 알려드릴 겁니다. 참고만 하십시오. 국민의당 후보 있습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있네요. 국민의당 국민의당 안창현 53세 남자 직업은 회사원입니다. 또 주소는 용산이에요? 네. 주소가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네. 지금 충북 선곡 맞죠? 네. 그리고 대구일보에서 정치부장을 했어요? 예. 이상해요, 하여튼, 이분도. 아니, 이상한 건 아니에요. 그것도 이건 편집이요. 대구일보 서울지사. 네. 청주시는고 청주대 1호 일문학과 게이오 기축구대학 법학부 졸업을 했습니다. 예, 전 대구일보 서울지사 정치부장, 충청일보 서울본부장 전직이고요. 그러니까 언론인인 거죠. 네. 네. 언론사 재직 시절의 기사들을 제가 좀 봤어요. 네. 봤는데 대체로 그러니까 굉장히 드라이합니다. 사실관계나 뭐 인용을 많이 하는 기사였던 것 같아요. 하여튼 주소는 용산이에요. 네. 여야가 기득권 나눠먹기를 통해 밀월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알았어요. 이거 제가 늘 하던 얘기잖아요. 네. 우리 당은 진짜 이러면 안 돼. 권력에 치중하는 정치에서 벗어나자. 그러므로 네. 권력을 나에게. 권력을. 예, 나에게. 오늘 안철수 대표가 그런 말 했잖아요. 무슨 얘기요? 우리 짜르와 대표님이 타협하느니 그 국민과 자기는 국민과 자기는 뭐요? 하겠다. 국민과 하겠다. 몰래. 네. 캐치프레이즈는 못 살겠다 확 바꾸자. 네. 정말이에요. 아니 언제 쪽걸? 그것도 국민의당인데 왜 DJ 걸? 하긴 국민의당도 뭐 예. 어쨌든 이렇게 그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출마 선언을 했는데 구체적인 공약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구체적인 공약은 일단 정권을 나에게. 그러니까 일단 출근 인사 열심히 하고 계시고요. 네. 그리고 그런 사진 엄청 많이 보인다니까. 예, 국민의당 충청 지역 후보들끼리 이제 합동 선거 운동을 하기로 합의를 했었나 봐요. 네. 그래서 지난 3월 3일 이게 삼겹살 데이입니다. 네. 네, 요때 그 이벤트 참가해가지고 삼겹살 먹은 거 인증샷 올린 거. 요게 이제 최근에 이렇게 지켜볼 만한 최고의 선거 운동이었다. 제가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벌써 네. 10일이 지났는데?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단수 추천으로 공천이 확정됐어요. 그런데 되게 신기한 게 우리 당은 아직 공약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이 계속 확정이 돼요. 그죠? 네. 공약 다 나온 사람들은 막판까지 계속 경선하든지 컷오프 되든지. 그러니까요. 자. 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국민의당 후보까지 보셨고요. 이렇게 3파전이 예상이 되고 청주시 흥덕구로 넘어가겠습니다.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17대 이후에 3번의 선거가 있었는데요. 여루당과 민주당의 6개의 배지를 몰아준 흥덕구입니다.
흥덕 을의 3선 의원 노영민 의원이 컷오프 됐습니다. 네. 흥덕갑의 오재세 의원은 서원구에서 4선에 도전하고 있고요. 네. 3선이 컷오프라니 지구당이 많이 놀랐을 것이고 그 자리에 공천을 신청한 인물 중에 비례대표가 있다는 것에 또한 지역당이 떨고 있을 겁니다. 지금 더민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정당들도 신났겠죠. 그래서인지 여당이 북적거리네요. 새누리당 네. 김준환 59세 변호사입니다.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고요. 전 새누리당 흥덕을 당협위원장. 정관 한 건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위반 벌금 100만 원입니다. 이 변호사가 변호사, 네. 네, 그러니까 민사소송법 위반이면은 증명관성이 좀 있었겠죠. 네. 박사모 회원입니다. 아, 네. 안 그러고 어떻게 공천을 받아요? 네. 친박연대 충북도당 위원장이었고요. 아, 열심히 오래, 진박이네. 진박이에요. 예. 네, 박근혜 후보 충북 대선 캠프에서 활동했습니다. 아이고. 예, 지난 총선 한나라당 후보로 나와서 잘 되시겠네. 지난 총선 한나라당 후보로 나와서 42%의 득표로 떨어졌습니다. 승자는 민주당의 노영민 의원이었습니다. 네,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컷오프 됐죠, 이번에. 네. 이제는 이분도 전 의원이 될 처지죠. 예, 그렇죠. 꽤 오랫동안 지역 활동을 했고 나름 여당 총선 후보였는데 그에 비해서 기사가 좀 잘 안 잡히는 편입니다. 이게 드문 케이스거든요. 이러기가. 선거운동의 컨셉은 진정한 선거운동. 그냥 뭐라고요? 선거운동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뭐 아침 인사를 해도 진정성 있게 하겠다. 그러니까 남들보다 뭐 15도 정도 더 굽히고. 진실된 예. 인사. 뭐야, 그게. 자, 홈페이지에는 정책 공약란이 있는데 어떠한 글도 올라오지 않고 그냥 게시판만 딱 링크되는 걸로 보아서 아직 공약에 대해서 구체적인 고민은 안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보통 대표 공약 하나 써 있어요. 조그맣게. 근후보드 2. 네. 뭐 어찌됐건 뭐 이제 이렇게 공약 게시판 자체는 비어 있지만은 네.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드문드문 한마디씩 하잖아요. 공약이란 것처럼. 네, 뭐라 그래서 합니까? 이런 분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국제학교 유치 공약 이런 건 흔한 건데 조금 재미있는 게 놀이터의 지하를 주차장으로 개발해서 주차장을 해소하겠다는 공약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놀이터는 이제 뭐 애들이 노는 데니까 네. 대충 뿌갠 다음에 지하 공사를 하고 뭐 진동을 느껴도 애들이 항의하진 않겠죠. 지금도 그런 데 있어요. 네, 그죠. 그런 데도 있고요, 실제로. 주차장인데 많아요. 요즘. 우선 공사하기가 편해요. 놀이터가 예. 확실히. 어른들이. 그런가 봐요. 애들이야 뭐 밟으면 되니까. 근데 주택가들 있잖아요. 네. 일반 주택가들. 네. 예, 예, 예. 굉장히 많아요, 아직. 아, 그렇구나. 그다음에 뭐 돈도 최근에 받고. 있는 기사 중에 하나가 내 집 앞 눈치기 운동에 참여했다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또 언론팀이 제 역할을 진짜 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도 언론 홍보에 관심이 별로 없는, 언론 홍보에 관심이 없이 진박 마케팅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네요. 그렇죠. 일단 공천은 받고 떨어지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네. 알 수 없습니다. 3월 15일 현재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자, 송태영 55세입니다. 정당인이고요. 연세대 언론홍보대학원 졸업했고 문학 석사. 전 한나라당 충북도당 위원장입니다. 현재 새누리당 중앙연수원 부의장이고요. 가끔 종편의 정치평론가로 나오십니다. 아, 이분도 종편입니다. 정거 없으시고요. 지난 총선 때도 예비 후보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 정두원이 참석한 것으로 보아 여기는 친이계로 보입니다. 그러네요. 그 이제 사무실 개소식에. 아이고, 어떡해. 네, 잠시 이규택의 미래연합에 몸을 담았다가 다시 복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뭐 지역 공동체 차원에서 단편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같은 거를 체계화하자 뭐 이런 걸 약속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동네 공약들밖에 없네요. 예,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이 옛날 했던 얘기죠. 그 생애 주기에 따른 맞춤형 복지 체계가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이건 이미 쉰 떡밥이죠. 그냥 안 할 일이죠. 예, 그렇죠. 그리고 뭐 이제 이미 써먹었던 거잖아요. 현재로서는 정책 공약에 대해서 큰 고민을 했다는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유, 또 있네요. 신용환, 남자 46세, GN 인베스트먼트 대표입니다. 연세대 대학원 법학 석사고요. 투자회사 대표예요. 예, 이게 그 청년 창업과 관련된 엔젤 투자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딱 보이죠? 예, 그림이 진짜 딱 보이죠, 이거는. 말을 많이 참고 있습니다. 예, 왁구가 나옵니다. 아유. 전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 위원장입니다. 현 정부에서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국민점검반 위원이었고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한 걸 국민이 점검하는 것에 위원회. 정관 한 건 있습니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이었고요. 뭐야? 그러니까 이게 이 교통사고 처리 뺑소니인가? 법이 뺑은 더 많겠죠. 그 법만 보면 네. 그러니까 그걸 위법했다고 써 있는 것만 보면 그러니까요. 그게 야바위예요. 실제로 무슨 짓을 했는지 그러니까 막-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너무 별별 넓어요. 상상이 다 너무 돼. 넓어. 이게 네. 예를 들어 딱 집시법 그러면 민주화운동, 학생운동 바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도로교통법 위반 딱 이러면은 대체 도로에서 무슨 짓을 한 건지 알기가 어려워요.
자, 일단 그 GL 인베스트먼트가 뭐 하는 회사인가를 좀 봤어요. 네. 인베스트먼트는 좀 그래도 좀 어감이 좀 그래서 청년 창업자 멘토링 그리고 엔젤 투자사로 보입니다. 네. 2012년 연세대와 함께 1억씩 출자해서 청년 창업 기금을 만들었고요. 요게 언론 보도를 타자마자 박근혜 대통령 캠프에서 부릅니다. 왜? 청년 일자리 창출 특보로 영입이 돼서 겨우 1억 대긴 걸로? 예. 박근혜 취임 후에 박할린, 장미란 등과 함께 청년위원회 민간위원을 했고요. 2014년에 대통령 소속 청년위원회 2기가 출범하면서 위원장의 자격을 득템합니다. 뭔가 상당히 빠르고 유능해 보이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이준석급이죠. 네. 예. 어. 이때 실질적으로 중앙 정계에 진출했다고 보는 게 맞아 보입니다. 참고로 2기 청년위원회는 뭐 청년 일자리 주거, 교육, 문화, 복지 등의 활동 영역을 넓히면서 청춘순례 사업 등을 했다고 하는데 청춘순례. 예, 현 정부가 청년과 관련된 정책이나 뭐 이런 걸 했다는 거를 저는 과문한 탓인지 알 수가 없어가지고, 예, 타이틀만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용환 당시 위원장은 치킨, 커피집에도 기업자 정신을 불어넣어야 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뭔 소리야, 이게? 그래서 언론에는 또 1년에 2번씩 사제를 털어서 청년들과 함께 여행을 떠난다는데 혹시 그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 중에 이분과 같이 여행 가신 분이 있으면은 가서 뭐 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개인적으로 진짜 궁금하거든요. 이분 여행 전문가시구만. 예. 2015년에는 대한민국 청년 일자리 프로젝트라는 책을 내기도 했습니다. 흥덕환다구만. 예, 일종의 가이드북이에요, 이게. 그 정부가 청년들을 위해 투입한 2,900억 원의 지금 각종 정책과 제도가 있대요. 네. 이걸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에 대한 가이드북입니다. 예스24 판매 기준 순으로 1,104네요. 참고로 저의 프렌즈 오키나와는 15,228입니다. 1104위라고요? 그렇게 잘 팔려요? 1,104포인트. 1104포인트는 뭐예요? 뭐예요? 그게 책 한 권당 뭐 이제 30씩 더해지나?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더해지는데. 뭐 누가 저기 좋아요 같은 팔 때마다 이게, 아니요, 판매량. 아, 그럼 몇백 건 팔렸다. 네, 그렇죠. 하지만 본인 책이 이렇게 팔렸다. 지금 그 얘기도 하신 거고, 그죠? 저는 15,228입니다. 네. 다음 후보를 소개해 주시죠. 15배. 아니요, 더 할 거예요. 좋은 말로 할 때. 네. 아무튼 이쯤 되면은 그 그만하세요. 예. 아니, 예. 새누리당에 떠오르는 청년 지도자쯤으로 보면 되지 싶고요. 네. 대통령과 끈끈한 관계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뭐 방향도 좀 확실하게 잡긴 했어요. 누나라고 어찌됐건 부르나요? 간에. 네. 성공 가능성도 엿보이긴 합니다. 공식 홈피의 캐치는 대통령이 선택한 젊은 큰일꾼. 속카피는 취업,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약간 진박경쟁 치열하군요. 네. 마지막 후보입니다. 정윤숙 59세 국회의원입니다. 충남대 수학과를 졸업했고 전 7대 8대 충북도 도의원을 했습니다. 무역보험공사 상임감사를 했고요. 국제 로타리클럽 3740지구 총재특별대표. 현재는 한나라당 비대입니다. 네. 아래에서 성공적으로 올라온 정치인이에요? 그렇죠. 네. 요 분 좀 재밌습니다. 전과는 2건이 있고요. 아, 네. 한 건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또 한 번은 음주 측정 거부로 벌금 400만 원입니다. 아, 음주로 걸리면 300만 원까지 나오는데 음주 측정 거부하면 400만 원이군요. 그러니까 이게 음주 측정 거부만 400이 나왔을 리는 없으니까 마셨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이제 거부 하나, 마신 거 하나. 예, 그러니까 이제 음주를 하면 약간 질주 본능이 좀 있으신 게 아닌가 추정됩니다. 여기서 거부라는 건 안 불래요. 이러다가 400 맞은 게 아니라 그렇죠. 도망간 거군요. 그럴 가능성이 그렇다고 있죠. 예측할 수 있군요. 예. 내가 아니, 너가 아니지. 서장하고 그거. 근데 사우나도 누군지, 가고. 누군지 아나 이러면서. 예. 아니 누군지 안 돼? 이러면 그렇죠. 말이. 예. 어? 지금 나보고 불라고 한겨? 뭐 이러네. 그렇죠. 그러다가 400 받으셨다. 가능성이 있다. 저희가 너무 길게 말씀드려 죄송한데요. 400이 너무 세가지고 그랬어요. 네. 네. 자, 지난 총선 때 새누리당 비례대표 35번을 받았습니다. 이게 좀 이제 당선권이 아니었죠. 뭐 친박으로 분류되고 대선 당시 당 중앙 여성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주로 여성계를 공략하는 역할을 맡았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덕분일까요? 2015년 12월 21일 강은희 의원이 여성가족부 장관이 되면서 비례대표직을 승계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바로 승계가 안 되나 봐요. 뉴시스 기사를 보면은 승계 절차 지연으로 2016년 1월 18일에 배지를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배지 단지 50일 밖에 되지 않고 당연히 그러니까 뭐 법안을 뭐 만든 것도 없고 그런 것도 없어요. 이번에 이김 재선이네요. 그렇죠. 하지만 묘비에는 전 국회의원이라고 새길 수 있겠네요. 그게 꼭 묘비 때문입니까? 그 사람이 죽어서 이름을 남기는 게 중요하죠, 동양에서는. 약간 아무튼 50을 했다. 축하드립니다. 예. 네. 뭐 어쨌건 가장 득템했으니 최근에 국회의원이 된 사람이네요. 예. 네. 득템했으니 한 번 더 나와야겠죠. 그래서 나온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블로그 카피는 응답하라 흥덕이요. 왠지 용인 흥덕에 사는 제가 응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새누리당 후보들의 콜에 잘 응답하고 있는 새누리당 환타의 소개가 길었고요. 왜냐하면 후보가 많았으니까요. 청주시 흥덕구의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정균영 52세 남자 전과 없고요. 전 두솔정보기술 이사 뉴욕 공과대학 경영대학원 기업인이었던 걸로 보이고 정가에 처음으로 이름이 드러나는 시점은 2011년 청원 청주 통합추진위원회라는 곳의 위원장이라는 직함이 있었네요. 당시에는 민주당류 정당으로 바로 합류하려고 했던 것 같진 않고 시민정치단체 혁신과 통합에서 데뷔합니다. 하지만 곧 민주통합당에 입당해서 수석사무부총장, 새정치연합 정책위 부의장 등을 역임합니다. 특별한 공약 혹은 존재감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분명히 떨고 있을 것이면 뭐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이 후보 때문이죠.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60세 남자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청주생, 충북대 국어교육과, 동대학원 석사, 충남대 국문학 박사, 본인 육군 상병만기, 장남 공군 병장만기. 지금도 도종환이라는 이름을 알고 접시꽃 당신이라는 시를 알지만 국회의원 하는 줄은 모르는 사람은 많은, 본 PD는 그다지 신뢰를 보내지 않는 하여간에 웬만한 대한민국의 문학상이랑 문학상은 다 받은 국어교과서에서 본 기억이 있으실 수는 있는, 참 이분이 그러고 재혼하실 때 배신감에 티를 떤 여성분들 많았죠. 그 시인인데도 불구하고 나름 아이돌이셨어요. 네, 맞아요. 20세기 후반의 한국 문단을 대표하는 시인입니다. 19대에는 교문위와 동북아 역사왜곡 대책특위에 소속돼 있었고요. 대표 발의 법안은 35건에 지나지 않지만 원안 가결 3건이 있습니다. 타율만 놓고 보면 1할에 육박합니다, 나름. 네.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회 영화 관련 직접 종사자를 참여시키도록 하는 법안. 그동안은 영화 직접 관련자는 영화업자라고 분류할 수 있는 사람들은 참여를 못 시켰대요. 그리고 문화예술의 법적인 정의 개념에 만화를 포함시키는 법안. 한국전통문화대학교라는 대학교의 기성회비를 반환하도록 하는 법안 등이 원안 가결됩니다. 비교적 무쟁점 법안이긴 했지만 네. 쓸모 있어 보이긴 했습니다. 그 외에 수정 가결 1건, 대안 반영 폐기 8건, 발의 법안은 적지만 타격감은 나쁘지 않다 평가합니다. 네. 지역공약으로 오송공주역과 너무 가까운 KTX 세종역 신설은 부당하니까 이것을 다시 재론하지 않겠다라는 의견을 내놓은 것이 눈에 띕니다. 국민의당 후보 있습니다. 국민의당 정수창 56세 남자, 직업은 치과의사입니다. 아, 국민의당 후보들, 네. 이게 제가 시비 걸려는 게 아니라 치과의사 2명째. 왜 우리 당 그러지 마요. 멋진 공통점이 있어요. 그러지 마요. 친근노 팬건 충청북도 후보들이 마요. 다 서울 살아요. 그러지 뭔가를 시사해주긴 하는 것 같아요. 마요. 알았어요. 아니, 강력하게 시사하는 건 있죠. 뭔데요? 1일 생활권이다. KTX는 빠르다. 기록이 아니, 아빠. 저는 공천 되기 전까지 여기 올지 몰랐다. 요걸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1일 생활권 좋아요. 네. 박정희시대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죠. 1일 생활권을 저희 당은 추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네. 강서구 공항대로에 사세요. 네. 김포공항에서 오는 이거요? 청주공항으로? 저기 KTX가 아닌가 보네. 청주공항으로. 청주공항으로. 어쨌든 오클라호마 주립대학교 치과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치의학 박사고요. 네. 그래서 지금 자신이 원장인 치과 이름이 오클라호마 자연주의 치과구나. 그렇습니다. 네. 나는 왜 이름이 아니, 자연주의 먼 거 괜히 보여줬네. 이따윈가? 자연주의 치과는 뭐예요? 아니, 이빨을 나무로 해주나? 나무로 깎아서? 상이 그릇. 대나무로. 색깔을 맞춰야죠. 대나무 임플란트. 대나무에 유약을 발라서 오치를 하기 위해. 왜 우리 당 있는데 이렇게 분탕질하는 거야? 아니, 오클라호마 자연주의 네. 치과는 너무 이상하잖아. 자연주의 좀 이상하네. 예. 그러니까 오클라호마 주립대학교 나왔잖아요. 아, 네. 그럼 할 수 있잖아요. 예. 네. 이분이 정치하기 전에요. 네. 경력은 그냥 치과예요. 그렇죠. 네. 바쁘시죠, 그냥 뭐. 계속 이빨. 이사 선생님이 바쁘시죠. 네. 그거였고요. 네. 18대 총선에 청주 상당구에 당시 한나라당으로 공천 신청합니다. 네. 예, 탈락하죠. 19대 총선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번에는 부부 동반으로 새누리당에 공천 신청을 해요. 그건 네. 부부 동반이 아니라 부부가 분열한 거 아니에요? 각자 아니요. 각자 지역구가 좀 달라요. 같은 지역구 나왔으면 난리 났죠. 네, 그니까요. 남편 정수창 씨는 청주 흥덕 을에 나왔고요. 네. 부인 변이인 씨가 청주 상당구에 도전합니다. 네. 네. 상당히 희한하네요. 진짜. 네, 굉장히 희한하죠. 네. 어쨌든 뭐 부부 금슬이 좋은가 봐요. 동반 탈락했습니다. 네. 네. 국민의당 인재 영입 권유로 20대 총선에서는 연두색 옷을 입고 출격 중입니다. 네. 네. 아까 얘기하셨죠. 공식 홈페이지는 오클라호마 자연주의 치과로 연결돼가지고요. 그러니까 나는 이분이 정치 이거 예비 후보 등록했으니까요. 가면 공식 홈페이지 가면은 뭐 내가 뭐 열심히 할게요. 뭐 친노 패권 뭐 어쩌 이럴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갔더니 비발치 치아 교정, 턱관절 치료, 뭐 비수술 안면 성형 뭐 이런 걸 계속 안내하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봐도 정치 후원이나 민원을 넣으러 갔다가 그렇습니다. 그 진료 예약을 하게 되는 발치를 하게 되는 이 총선으로 자신의 치과를 홍보하는 거죠. 그러려고 나온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연주의로 네. 발치를 손으로 하는. 명주실로 묶어서 치고 환자를 여기 명주실 묶어서 문에다가 걸어놓고 지붕 위에 던지고 문. 이빨 나온 거 지붕 위에 던지고. 되게 아니 궁금한 우리 게 후보 좋은 후보인데 지난번 네. 선거에 부부가 나왔다 했잖아요. 그럼 부인분의 선거사무소 홈페이지도 찍고 연결된 게 아닐까요? 야 그거까지 진짜 목적이 그게 불과하다가 아닌 거지. 너무 뻘짓인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상당구와 흥덕구의 많은 유권자들이 그렇습니다. 본의 아니게 네. 투표를 하려고 했다가 발치를 했다. 의혹을 전하면서. 네. 하여튼 네. 뭐 페북 같은 데를 가도 뭐 선거 관련 정보는 없습니다. 네. 그 인사하는 거 네이비색 정장 입고요. 네. 커버 사진 업데이트한 게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트위터는 2013년을 마지막으로 멈춰 있고요. 그러니까 이분은 온라인 선거 운동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예, 관심 없어요. 진심으로- 치과 홍보는 관심 있어요. 진심으로 네. 하는 말인데 그 당보다는 저희 당이 난 것 같아요. 아니 여보세요. 자, 거대 양당은 예. 지역 바닥을 훑고 다니는 풀뿌리주의자 뭐 이런 느낌이 아니겠죠. 말도 안 되겠죠. 그렇게 실드 쳐주겠다. 예. 이빨이 우리 당이니까요. 풀뿌리까지 뽑겠다. 네. 어쨌든 이게 치과 의사 분이시잖아요. 시근을 뽑아버리겠다. 사기보다 동맥도 뽑아버린다. 진짜. 네. 왜 우리 후보 무시? 여기. 네. 하여튼 치과 의사니까요. 네. 출마 선언에서 노인 틀니 의료보험 60세 이하 적용. 코골이 장치 보험 적용. 코 많이들 고시나요? 골죠. UMC 코골더라고요. 네. 소수정의 치과대학 유치, 통합 전신 치의학 도입, 뭐 국회에 들어가서 의료 시스템을 고치겠다고 합니다. 일단 중앙 정책이 많은 거는 돋보인다고 볼 수 있는데 이건 비례 후보가 나와서 해야 되는 일인데. 의협이랑 싸우고 싶은 덴티스트들의 뭐 그럴 그런 수 느낌, 있죠. 그런 느낌이죠. 네. 하여튼 뭐 이거 말고 뜬금없이 영어 교육 강화도 내걸었거든요. 그런 그건 오클라호마에서 오셨어요. 그래서 그런가 봐요. 네. 자꾸 순응하게 되네요. 왠지 하는 말 다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지역 경선 확정됐고요. 네. 왜냐하면 상대는 박재출 예비 후보인데 네. 예비 후보 등록 안 했습니다. 네. 땡큐. 청주시 청원구로 넘어가겠습니다.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새로운 지역구이자 옛날에 청원군이었던 바로 그곳. 동아일보 정치부장 출신으로 13대 때부터 4선을 했던 여당의 신경식 전 의원을 잡고 17대 때부터 내리 3선에 성공한 살아남은 탄돌이 변재일 의원이 4선에 도전합니다. 청원군, 이제는 청주시 청원구. 새누리당의 상대는 누굴까요? 새누리당 네, 권태호 61세. 법무법인 청주로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청주대 대학원 법학 박사고요. 사시 9기. 전 춘천지방검찰청 검사장. 검사네요. 네, 충북대 법학전문대 견인 교수고요. 정권 없습니다. 2013년 기준 검찰 내 최고령 평검사입니다. 승진을 못했어요. 예. 참고로 이제 별개다. 예.
아니 무슨 검사장도 얘기인가 했어. 검사장을 지내기도 했는데 네. 이제 뭐 약간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 평검사가 다시 내려왔어요. 예. 왜 나 있을 때 우리 부대 내가 제대하기 전에도 48살짜리 소령 한 분 계셨어요. 그게 어떻게 되지? 임중령으로 그러게요. 한동안 버티는 거예요. 안 나가고. 네. 그다음에 뭐 하여튼 2014년 기준으로는 연수원 최고 선임 기수기도 했습니다. 네. 1988년 노량진 수산시장 비리를 수사하면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형제인 전기현을 잡아 넣었다는 게 이분의 가장 큰 인생의 업적이자 자랑거리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네요. 그래서 진급노락됐을 가능성도 있군요. 네. 그래 보이네 진짜. 2015년 검찰을 떠나 변호사 개업했고요. 이번 총선 출마를 위해서 예비 후보 등록을 합니다. 2015년에 청주시장이 지금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됐는데 이때 변호인으로 선임되면서 좀 짧은 기간 동안의 정관계 인맥을 충실하게 쌓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세에 비해서 선거운동을 상당히 젊게 합니다. 플래시 동영상 슬라이드쇼를 결합한 카톡 매거진 톡진을 발행하고 있는데 역시 제100% 프로에서는 팬이 많이 돌아갑니다. 예. 홈페이지의 캐치는 청원구 확 바꾸겠습니다인데 이건 국회의원보다는 약간 좀 시장이나 아니면 자치단체장, 구청장 뭐 이런 일단 청주는 뭐 구청장이 직선이 아니니까 하여간 뭐 시장 정도. 네. 그리고 공약을 보면은 뭐 농업인 월급제 같은 게 조금 특이하고요. 농업인 월급제 심심찮게 주장합니다. 예. 국회에 입성하면 유권자 평가단을 구성해 공약 이행 의지와 노력을 낱낱이 평가받겠다는 공약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천에서 배제되었습니다. 김재욱 68세 정당인 청주 공고 졸업했고요. 충북 농정구 국장 전 청원 군수 청원 군수네요. 네. 전 충북 자치행정국장 역임했습니다. 전과 이건이 있고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50만 원. 공약은 뭐 청주국제공항 좀 키우겠다. 여긴 또 이런 공약 되게 많거든요. 그다음에 천안과 천주공항 간의 내수간 수도권 전철 유착이다 정도가 있고요. 이외에 뭐 6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한 대중교통 무료 이용 도입도 핵심 공약 중에 하나입니다. 조금 특이한 공약 중에 하나가 항공 MRO 사업을 하겠다는 건데 그게 뭡니까? 뭐 이제 항공기 부품과 관련된 항공 산업을 MRO? 들어오겠다 뭐 이런 겁니다. 기본적으로 청주를 미국의 시애틀과 같은 항공도시로 키우겠다 이런 거고요. 홈페이지 없고 그러려면 시애틀처럼 확 멀어야지. 그렇죠. 홈페이지 없고 트위터 계정은 있는데 글이 2개입니다. 페이스북 열심히 하십니다. 오성균 49세 변호사 고대 법학과 전 새누리당 청원군 당협 운영위원장 박근혜 후보 충북선대위 자문위원 법무법인 충청의 대표이사고 정권 없습니다. 지금 3수째입니다. 여기가 당협위원장 위에 나온 사람이 청원 군수. 그렇죠. 네. 원래는 청원군에 출마했었고 이제 옛날엔 청원군이었으니까요. 네. 지난 선거에서 39.89%를 득표해서 민주당의 변재일 후보에게 고배를 마셨습니다. 출마 후 일성이 청주시 시청사 신축 문제를 꺼냈어요. 이게 현재 시장이 밀고 있는 프로젝트인데 요새는 그리고 전통시장을 하루 1회 방문합니다. 이건 마치 뭐 1일 1 뭐 면식과 같은 것처럼 하루 한 차례 방문하면서 이거를 그런 비유. 전통시장 살리기 정책 투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뭐 그러니까 공약은 없어요 또. 몰라요. 네. 그렇죠. 시장에서 면 많이 파니까요. 네. 열심히 출마하시던 분이나 고정 지지층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1000명이나 몰렸다고 하더군요. 아이고. 뭐 중앙 당원들 공약이긴 한데 재밌는 게 좀 있어요. 뭐죠? 사흘 이상의 연휴를 여러 번 누릴 수 있도록 국경일과 공휴일을 조정하는 국경일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겠다는 건데 이게 뭐냐면은 지금 대체 휴일제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공휴일이 월요일이나 금요일이면은 쫙 쉬잖아요. 네. 아니면 뭐 이제 주말에 껴있으면 하루 정도 더 쉬게 해주는 대체 휴일제도 있고 그러잖아요. 네. 이게 국경일이나 공휴일이 화, 수, 목일 경우에는 이걸 조정해가지고서 강제로 그 해는 월 또는 금으로 몰아가지고 연휴를 만들어주겠다는 공약입니다. 그럼 3일절이 2월 28일로 바뀌는 그런 기적을 경험할 그렇죠. 수 있겠네요. 이게 좀 솔깃합니다.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설날 추석을 제외한 사흘 이상의 연휴가 2017년에는 4회밖에 없지만 2018년이 되면 8회. 3일 이상의 연휴가 생깁니다. 즉 공휴일과 일요일의 경우는 중요한 거는 왜 화수목이냐라는 항의가 있을 수 있겠는 게 공휴일이 일요일의 경우는 이게 또 되게 억울하잖아요. 이거는 구제를 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러니까요. 이것도 구제를 해야 정책을 개발하다 말았네. 네. 아니면 이분이 뭐 이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사실 공휴일이 일요일인 경우가 가장 억울하잖아요. 이 정책의 보완을 좀 시급하게 촉구합니다. 그리고 이 제도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서 정부 산하에
가칭 국경일 및 공일 조정위원회를 신설한다고 하는데 정말 참 별위원회가 다 있습니다. 예. 아, 국경일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 계시는 예. 후보군요.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게 하나 있는데 대형마트 마진율이 최고 55%에 달한대요. 맥시멈의 경우. 그래서 이걸 조정하겠다고 나섰는데 얼마야? 70%로요? 이분이 인용한 자료에 의하면은 요거는 좀 재밌어서 저도 가져왔는데 마진율 확대 법안. 네, 각 마트의 평균 마진율이 롯데마트가 33.2%고요. 네. 홈플이 27.8, 이마트가 18.2래요. 그러니까 하나로마트가 11.9%. 이걸 갖다가 이제 줄이겠다는 거죠, 평균 마진율을. 네. 특히 또 각 마트별 마진율의 차이도 있고요. 아무튼 호연지기가 정말 상당하십니다. 새누리당 후보로서는 생각도 할 수 없는 반시장적인. 그러게요. 그렇기도 하고 공일도 재밌잖아요. 예. 어찌됐건 이분이 삼수한 동안에 국회의원 하면 뭐 할지는 늘 생각한 것 같아요. 늘 생각한 것 같아요. 지금 막 이제 뭐 이런 중앙공약을, 그러니까 이분은 딱 기사를 보면은 중앙공약을 말하고 싶어 미친 사람이에요. 약간 막 이제 막 열심히 말씀하시는데 다 보면은 최소한 기발은 해요. 이건 어찌됐건에, 예, 그렇습니다. 기발. 최소한 예. 기발하다. 예. 네. 독특한 중앙공약이라는 걸 찾아보는 게 지금까지도 어려웠고 앞으로도 어려울 것 같긴 해요. 네. 일요일이 공휴일인 것만 어떻게 잘 보완해주면. 네. 저 같은 경우는 거의 이거는 정책의 발명가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예. 네. 더불어민주당 디펜딩 챔피언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 67세 남자. 석교초 청주중 청주고 연대 정외과 펜실베이니아대 정치학 석사. 육군병장 만기. 행시 16회. 정통부 차관을 지냈고요. 17대 열린우리당 당선 후 분당 사태 당시에 탈당한 뒤에 중도개혁 통합신당이라는 게 나옵니다. 거의 교섭단체를 구성할 정도로 크게들 탈당했었어요. 중도개혁 통합신당에 합류했다가 여기서 탈당하고 그 다음 총선에서부터 민주당에 합류해서 지금까지 이어집니다. 본회의 출석은 결석 3회 청가 3회로 거의 98%입니다. 75건의 대표 발의 법안 중에 원안 가결 4건 있고요. 수정 가결 1건, 대안 반영 폐기 15건이 있습니다. 원안 가결 법안 중에는 과학기술인 공제회라는 게 있는데 이것의 가입 조건을 완화해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도 공제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법안 정도를 소개해드리고 싶네요. 현재 나머지 예비 후보 이종윤 후보의 거취와 무관하게 더민주에서 단수 공천된 상태입니다. 청주공항에서 오송역을 17분에 주파하는 셔틀 열차를 넣겠다. 미호천과 무심천이 합류하는 14만 평의 땅에 500억을 들이부어 항공수상 레저공원을 조성하겠다. 제가 이런 거 오랜만에 읽어드리네요. 청주 북부터미널 신축하겠다. 율량천 아파트 방음벽 확대하겠다. 같은 조경태식 지역 공약을 잘 마름해 뒀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더불어민주당인이 소개해드립니다. 이종윤 64세 남자 정당인 5대 청원군수. 지난번 청원군수입니다. 청주 농고 전과 없습니다. 한범덕 전 청주시장과 함께 통합청주시의 추진의 또 한 명의 축입니다. 현재는 공천 배제된 상태고 재심 청구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본인의 워딩입니다. 2,000명의 권리당원과 자신이 중대한 결단을 내릴 것이라고 지난주 금요일에 중앙당에 선전포고를 한 상태입니다. 네. 호남형 무소속 한번 가겠다는 메시지입니다. 국민의당 후보가 있습니다. 국민의당 신언관 59세 남자입니다. 직업란에는 농부로 써져 있고요. 네, 농업이네요. 주소는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성제 2길.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농업교육과를 졸업했습니다. 특이사항으로 아까 전에 시인 있으셨잖아요. 도종환 씨. 예. 아니 그분 말고 아까 또 있었잖아요. 누구? 네, 강원도에 강원도에. 강원도에. 예. 이분도 시인이에요. 그 신인상 시화문화 신인상 등단해가지고 시집도 2권 냈고요. 아, 그래요? 네. 뭐 중요한 건 아니겠죠. 그게 중요한 게 홈페이지에 시적 허용의 문장이 있느냐 없느냐가 거죠. 부드러운. 부드러운. 네. 전국 농민단체협의회 사무총장 지냈고요. 이런 전농 출신이. 네. 와, 진짜 이게 전농 맞아요? 전국 모르겠어요. 농민단체 회의? 아니구나. 아니야. 농민의 총연맹이 전농이지. 예. 네. 현재는 국민의당 중앙당 운영위원, 예. 제1전통 영농조합 대표이기도 합니다. 네, 영농조합 법인을 하나 소유하고 있고요.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공천 신청 후, 방금 전에 나왔죠? 네. 더불어.
네. 현재 현역이죠. 네. 변재일 정통부 차관. 당신은 이제 변재일 정통부 차관이었는데 이게 패하고. 네, 공천이 확정돼가지고 패했어요. 네.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튀어나왔어요. 네, 다시 또 불출마하고 뭐 그랬던 사연이 있습니다. 그리고 충북 진심포럼 대표. 네. 여기 안철수 지지 모임이었죠. 아하. 안철수 정책 네트워크 내일 충북 상임 대표. 한동안 안철수 쪽에. 네, 한동안이 아닙니다. 안철수와 민주당의 합당 후에는 새정치민주연합 충북 도당 공동위원장을 지냈고요. 아하. 그리고 이번에 저기 작년인가요? 올해인가요? 갑자기. 네. 하여튼 안철수 대표가 탈당을 하자 네. 충북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그를 따라 탈당을 했습니다. 나쁜 뜻은 바로요. 아닙니다. 진 아니구만요. 네, 진안입니다. 예. 그러니까 국민의당 충북 도당 창당 준비 위원장을 하고요. 진안 군수를 시켜야 되겠네. 네. 행적을 미뤄볼 때는 안철수에 대한 의리는 문병호급으로 판단됩니다. 네. 그런 사람이 많이 안 남아 있잖아요. 없죠. 아니, 네. 네, 너네 당인데 좋게 말해. 그러니까 많이 남아 있진 않으시잖아요. 나쁘게 말한 거 아닙니다. 네. 네. 근데 예. 하여튼 좋으신 분이에요. 로열하다. 예. 네. 좋으신 분이야? 아니, 네. 우리 철수 대표님한테는 좋으신 분이에요. 네. 네. 하여튼 앞서 말한 그 변재일 씨한테 맺힌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때 17대 때 일 때문에. 그때 이후로 12년간 변재일 의원은 해먹었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지난해 11일 남이당이죠.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후보가 공천 받았잖아요. 네. 그거를 그 이종윤 후보가 지금 중대 결정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위로하는 보도자를 내요. 그러면 안 된다. 막, 이종윤 후보 힘내라. 뭐 이렇게 보도자료를 냅니다. 탈당해라, 아니요, 탈당해라. 네, 뭐 탈당을 하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아니 이 양반한테 중요한 거는 네. 변재일이 싫어. 미워. 예. 그러니까 막 저기 단수공천 받은 걸 막 그렇게 비난을 해요. 네. 그리고 몇 시간 있다 자기가 단수공천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래 한바구 좀 짓고요. 네. 물론 이제 하여튼 뭐 새누리당 예비 후보인 오성균, 권태호의 비방전을 지켜보면서도 보도자를 내요. 싸우지 말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보도자를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네. 여유가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군요. 네, 보도자를 내는 것을 좋아한다. 그리고 어떤 정치 여유가 있어요. 네. 뭐 신재생에너지, 인쇄출판, 항공우주산업, 뭐 이렇게 신성장 동력군 산업을 주력으로 하는 산업단지를 뭐 짓겠다. 네. 50만 제곱미터. 크게 짓겠다. 국회로 진출하면 공정성장법, 외국산 쌀 유통 규제를 위한 양곡관리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합니다. 네. 중앙공약도 가지고 있는 국민의당 후보까지 보셨고 여기까지가 충청북도의 절반이나 되는 청주시 지역구 얘기를 들은 겁니다. 광고를 들은 뒤에 충청북도의 나머지 후보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죠. XSFM입니다. 간장게장 노건 간장게장 사장 강인숙입니다. 설날 밥상에도 간장게장 그중에서도 노건 간장게장 XS몰입니다. 간장게장 낭만의 도시 프라하에서 온 특별한 화장품 목욕용품 퓨어체크. 맥주 홉 추출물과 식물성 자연성분이 피부를 편안하고 깨끗하게, 머릿결은 윤기 있고 부드럽게. 아름다운 디자인과 기분 좋은 향기로 나만의 포근한 웰라이프를 연출해보세요. 마뉴팍투라의 수출용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국내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퓨어체크 또는 마뉴팍투라로 검색하세요. 아로니아라는 게 이미 검증이 된 거겠지? 원산지 사람들은 사실 신경도 안 쓰는 거 아닐까? 육식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니까 고혈압 예방에 좋다거나 체르노빌의 방사능 오염 생존자들 치료제 정도로 쓴다거나 그 정도는 돼야 믿고 먹지. 다 알아보셨나요? 다 사실입니다. 언제까지나 마지막 선택. 아로니아 진. 청주시를 넘어서 충주시로 왔습니다. 충청북도 충주시 13대 이후에 민정당, 민주당 자민련이 골고루 해먹은 충주시입니다. 현재 이시종 충북도지사의 국회의원 당시 지역구이기도 했습니다. 2014년 재보선으로 입성한 이종배 의원이 재선에 도전합니다. 새누리당 후보 보시죠. 새누리당
네, 이종배 58세입니다. 국회의원이고요.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행정학과, 전 충주시장, 행정안전부제 2차관, 전과 없습니다. 본인은 육군 중위로 제대했고요. 큰아들은 병장, 차남은 공익근무요원입니다. 원래 19대 총선 시에 충주시의 승리자는 윤진식 의원이었는데요. 네. 이분 6.4 지방선거 때 도지사를 출마하면서 그렇죠. 2014년 7월에 보궐선거가 실시됩니다. 네. 이때 당선됐습니다. 즉 1년 반밖에 되지 않았죠. 본회의 출석률은 98%, 상임 출석률은 85%. 새내기 치고는 상임위 출석률이 아주 우수한 편은 아닙니다. 그렇죠. 예. 법안 대표 땡땡치는 1학년들이 있죠. 그렇죠. 예. 법안 대표 발의는 21건인데 이 중 한 건도 통과된 법률은 없습니다. 비록 통과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발의한 걸 좀 살펴보면은 투견 목적으로 개를 훈련시키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게 한. 그러니까 그전엔 이제 이 개를 뭐 다치게 한다거나 이런 건 처벌할 수 있었는데 투견 목적으로 개를 훈련시키는 경우도 이제 처벌할 수 있게 동물보호 일부 개정안이 있었습니다. 좋은데요? 이 외에도 말산업 육성법, 염소산업 재고관련 축산법 등을 발의한 것으로 보아 동물 문제 혹은 동물로부터 어떻게 인간이 수익을 얻는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으신 분으로 보입니다. 동물 비례대표네요. 네, 그렇죠. 근데 뭐 그렇다고 뭐 이렇게 염소산업은 염소 뭐 이렇게 키워서 이렇게 잡아먹고 뭐 이런 거니까. 아, 그렇네요. 예, 권리까지는 아니고. 예, 동물 먹는 대표네. 에브리띵 동물, 네, 그렇죠. 네. 그쵸. 의외로 이제 왜 투견 목적으로 개 훈련시키느냐, 먹을 개도 부족한데, 뭐 이런, 그런 마인드로 동물보호 일부 개정안을 냈을 수도 있죠. 네. 진인 확인되지 않습니다. 네, 진인 확인되지 않습니다. 네. 충주시장 시절을 보면은, 이렇게 요즘은 시장들이 뭐 이렇게 모내기하고 막 이렇게 뭐 이양기 가지고 트랙터 몰고 이런 게 별로 없는데. 요즘은 그러네. 요즘은 그거. 옛날에는 무조건 모내기 붙어 있잖아요. 대통령도 그러고 다 내려갔잖아요. 그때 옛날에는. 근데 이분은 이제 이런 걸 요새도 하세요. 그러니까 모내기 참여, 무료급식 봉사, 노부모를 모시는 직원과의 식사 모임 등 일종의 미디어들이 약간 좀 이제 보도해도 좀 이렇게 좀 덜 쪽팔린 건들을 만들어내셔서 상당히 스마트하게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저는 스마트라기보다는 워낙 트레디셔널이다. 컨벤셔널이다. 이렇게 보이는데. 너무 없으니까 요새는. 할 게 너무 없어서. 예, 그렇죠. 그리고 지금 기준으로는 꽤 일찍인 2012년에 이미 숙박 중심 관광 상품을 개발하라고 지시하는 걸로 봐서 지금이야 이게 좀 일반적이긴 하지만 과거에는 이제 체류형 상품이라는 게 좀 이때만 해도 좀 개념이 많이 없을 때였거든요. 일반적인 업무 능력은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물론 뭐 충주에서는 그 생각이 앞서가건 말건 관광 상품이 워낙 없어서 뭐 어쩔 수 없을 그렇죠. 거라 뭐 볼 게 없죠. 네. 보궐선거 기간 동안에 선거법 위반 혐의로 휴대전화를 압수당했었고 선거 기간 중에는 성추행 의혹, 해당 여직원의 입단속을 위해 금품 제공했다는 이유로 고발당이 됐습니다만 모든 게 무혐의입니다. 선거법 위반 무혐의, 성폭행 의혹도 이를 제기했던 시의원이 공갈 및 공선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면서 깨끗하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충북 녹색당이 주최한 국회의원 사용 후기에서 충북 의원들은 잘하고 있나라는 토론회가 있었는데 여기서 일단 출석률은 1위를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칭찬할 수 네. 야, 진짜 근데 우리가 출석을 칭찬해야 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지금? 그렇죠. 근데 이게 불행하네요. 지난번이나 지난번만 하더라도 네. 출석률이 형편없었는데 이걸로 계속 겐또 걸면서 그나마 출석률이 좀 신경을 써요, 의원들이. 아, 불행해. 겐또가 감시라는 뜻이군요. 자. 그러게. 겐또는 원래 그거 왁구 이런 거 아니야? 왁구도 감시라는 뜻이군요. 아, 겐세이요. 견제. 아, 겐세이. 네. 더불어민주당 윤홍락 54세 남자 변호사 충주생입니다. 남한강초 충일중 충주고 중대법대 중퇴 한양대 법대졸 한양대 사법행정대학원 사시 34회 한국교통대학교 스포츠학과 석사 2기입니다. 전과 없어요. 공천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불과 7, 8개월 전까지 지방지발로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충북의 민주당이 즉 더민주당이 무주공산이다. 나서겠다는 사람이 없다. 이시종 도지사가 직접 영입을 위해 발벗고 뛰어다니고 있다. 사실 지금 모여서 방송하는 우리도 그런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네. 아니 배지는 있는데 와서 가져가려는 사람들이 별로 안 보여요. 예. 심지어 국민의당은 다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 내려와가지고 1일 생활권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이때부터 윤홍락 변호사의 이름이 올랐지만 정작 본인은 관심 없다는 얘기가 돌았는데 여간의 단수 후보로 이번엔 나섰습니다. 네. 저서로는 영단어 공부 방법론, 로이어 HR 보캐뷸러리. 여기서 HR은 홍락을 뜻하죠. 그 로이어들 위한 보캐블러리예요?
아니에요. 그냥 영어 책이에요. 또 다른 조서로는 Jesus Christ. 뭐야 그건?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살다가 이런 제목의 책을 보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책 이름이 하나님 맙소서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번역이 나 이런인지 위대한 예수님인지 아직 그것도 Jesus Christ인지 Jesus Christ인지 그것도 모르겠어요. 의외로 좆땜이 묻어나는 사연. 뭐 이런. 요즘 팟캐스트 시대예요. 네, 그렇죠. Jesus Christ라는 조서가 있고요. 또 다른 조서로는 The English Bible. 이분이 제임스 왕이신가요? 영어판 성경을. 자, 심지어 윤홍락을 검색하면 윤홍락 변호사의 영어 성경 특강이라는 사이트가 나옵니다. 후보 사이트는 제대로 안 보여요. 기독교인인가 보죠? 네. 성경을 아주 재밌게 또한 영역파는 내용을 훌륭하게 잘 설명해 놓은 사이트입니다. 이건 제 평가입니다. 성경으로 영어 공부하고 싶은 분들께 추천합니다. 그런 분들 있죠. 괜찮네요. 예. 그리고 매우 고전적인 방식으로 2016년 2월에 팬카페를 다음에 개설했는데 뭐 본인이요? 모릅니다. 네. 모르는 이유가 나옵니다. 네. 회원수가 10명이에요. 근데 방문수가 2이에요. 그건 기적 아니에요? 기적적이죠? 저 내용을 정말 보고 싶었는데 또 정회원이 아니면 못 본다는 거예요. 초대 메일로 해야지 가입이 되는 시스템이거든요. 네. 굉장히 폐쇄적이에요. 폐쇄요. 네. 폐죠. 네. 팬카페예요, 근데. 그래서 결국 공약을 못 받습니다. 거기 들어가지 마. 아니 근데 민주당 후보라고요? 네. 와, 진짜 대단하다. 충주시 후보까지 보셨습니다. 그 다음으로 제천시 단양군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제천시 단양군. 새누리당 후보부터 보시죠. 새누리당. 자, 권석창 49세 세명대학교 초빙교수입니다. 서울대 신문학과, 서울대 행정학과 석사과정 졸업했고요. 일리노이주 주립대 회계학 석사, 행시 34기, 국토부 자동차 정책기획단장이라는 걸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통장을 했습니다. 전과 없고 육군 중위로 제대했습니다. 대략 읽어봤을 때 가장 유력한 후보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제천시 의회 새누리당 의원 중 한 명을 빼고 모두 권석창 후보를 지지하기로 선언했다는 게 가장 최근의 뉴스입니다. 선대 본부장이 전 제천시장과 단양 군수예요. 사실상 두 명인데 푸시를 받고 있는 후보군요. 네. 새로운 파워맨으로 보입니다. 네. 국토부 시절에는 교통법규 상습 위반자에게 요금 보험표 폭탄을 안긴다거나 뺑소니 사양 신고 시 포상금 지급제, 자동차 튜닝 활성화 종합 대책 수립, 자동차 수리 대체 부품제 도입 등의 일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쉽게 말해 정책 관료 출신자란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특히 현대차에 대한 연비 과장에 대해서 자발적 보상을 이끌어낸 인물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가용이 많은 시대고 차에 대해 관심이 많은 사람이 많다 보니까 2급 공무원 친구 미디어 노출이 되게 잦았어요. 그러니까 뭐 자동차 관련된 이슈들이 원체 많았으니까. 한 놈만 패니까. 게다가 자동차 부품 품질 연구센터를 제천에다가 건설하면서 아마 이 힘을 바탕으로 출마까지 온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즉 뼛속 새누리당 인물은 아닌 것이 출마 직전까지도 새누리당과 민주당 양쪽을 고민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또 미디어 노출을 좀 많이 하신 분이다 보니까 우리 그 아실의 귀염둥이 백군기 의원도 그런 소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네. 나를 불러주는 당에 간 것이다. 미디어 노출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연예인 모드도 장착이 됐나 봐요. 텔레비 많이 나오다 보니까 출마를 앞둔 자전적 에세이 아빠 공무원에 그만뒀어 라는 책을 내고서는 북콘서트를 합니다. 그냥 정치인들 하는 거 하네. 네, 그리고 경로당에서 색소폰을 불고 웨이브를 쳤답니다. 색소폰을 불면서 웨이브를 그러니까 추는 그 무거워서 어떻게 추죠? 보통의 심폐를 가지고 이걸 이렇게 한 다음에 거의 그런 정도의 신기를 보일 수 있는 분은 국내에는 보아 씨 정도. 네, 그리고 케니지급 또 케니지도 춤은 안 춰요. 지역보다도 중앙 공약 중에 아주 솔깃한 공약이 하나 있습니다. 결함 신차 교환 조기 법제화.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였죠. 신차 샀는데 결함이 있을 경우 교환 안 해준다는 거. 법제화 시키겠다. 그러니까 약간은 좀 자동차 재벌가는 좀 대립각을 세우는 입장인 것 같아요. 거의 뭐 상시 리콜급으로 보이는 강력한 법안이 되겠네요. 네. 홈페이지 캐치는 24년의 행전 전문가,
제천 다양의 획기적인 변화를 시작합니다. 홈페이지도 꽤 잘 만들었습니다. 네. 인물 사진을 딱 봐도 작가가 찍은 사진이에요. 아, 그래요? 포즈도 그렇고 포즈도 좀 잘 나와요. 폰카 아니에요? 네, 잘 바로 나와요. 밑에 후보와는 정말 다. 바로 밑에 후보는 지금 30년 전에 찍어서 누래진 것 같은 사진을 올려놨는데, 네. 그리고 이제 지역 공약도 크게 다듬어지지 않았는데 역시 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그러니까 기업 유치는 누구나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조금 구체적이에요. 한 적이 있다 보니. 네, 기계부품 국가단지 조성. 그다음에 연매출 4천억 이상의 기업의 재천 유치를 위한 긍정적 협의를 진행 중이라는 요거는 대부분 뻥칼 가능성이 많은데 이런 얘기를 슬슬 흘리면서 근데 어차피 공약이라고 해놓고 막 질러대는 분이 원체 많아가지고 그렇죠. 이분은 되게 구체적인 편인 걸로 보입니다. 네. 엄태영 58세 정당인입니다. 명지대 사회과학대학원 정외과 박사를 수료했고요. 1, 2대 충북 제천시 의회 의원, 민선 3, 4기 제천시장, 새누리당 중앙당 대외협력위원회 수석 부위원장을 했습니다. 재선 제천시장이 후보로 나왔는데 시의회가 도와주지 않는다. 그쵸. 요 재밌죠? 새누리당 중앙당 대외협력위원회 수석 부위원장인데 대외협력 1차장이 저보다 낮은 직책을 가지고 있네요. 네, 정과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의회 의원에서 시장 의원으로 이제 코스 자체는 되게 모범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총선에 새누리당 예비후보로 나왔다 고배를 마셨고요. 나름 본격적 새누리당인으로 16년 당원이라는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 때는 정당 공천제를 폐지하고 시민공천제를 실시하자고 주장하기도 했었고요. 선거 자금도 희망펀드로 마련한다는 등 이 새누리당 후보 치고는 되게 민주당스러운 이제 트렌드 놀이를 하시는 걸로 사실 보입니다. 이 레토릭은 민주당스럽다기보다는 김무성스럽다고 봐야 되는 쪽이.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제천 단양을 제주의 중문이나 경주 보문단처럼 키우겠다면서 중부권 관광벨트 계획을 들고서 이제 하고 있는데 그런 공약을 볼 때마다 제가 하는 말이 있죠. 마음대로 해라. 그렇죠. 예. 최근엔 정치평론가 고성국을 불러다 미니 콘서트를 하기도 했습니다. 별걸 다 하십니다. 주요 공약 중 하나는 도시재생 복합타운 프로젝트인데 이게 일본의 도쿄 미드타운이나 프랑스 라데팡스 같은 경우로 이제 도심 재개발을 하겠다는 공약이에요. 네. 블로그나 홈페이지 같은 게 전혀 없고요. 네. 약간 좀 우리 같은 외지 사람들이 틈틈이 엿보는 것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겠다는 호연지기가 느껴지기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막 페북이나 이런 거 없으면 되게 싫어하죠. 그렇죠. 근데 아무래도 뭐가 좀 있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조사하는 입장에선 되게 짜증나 진짜. 예. 예. 하여간 거대 여당 환타보다 체급이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새누리당 후보까지 보셨고요. 대천시 단양군에 현재까지 등록되어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는 4명이지만 공천은 결정되었습니다. 한 명의 후보를 소개해드리죠.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이후삼 46세 남자 정당인 단양생 의림초 제천중 제천고 청주대 회계학과 02년에 노무현 대선 캠프로 정치활동을 시작해서 이화영 의원 보좌관을 거쳐서 안희정의 충남도청에서 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전 안희정 충남도지사 정무비서관, 현 노무현재단 기획의원, 업무방해 및 집시법 위반으로 징역 2년 6개월과 자격정지 1년. 이것은 민주화 운동의 흔적이겠지요. 그 외에는 도로교통법 위반 벌금 100만 원이 2번인데요. 사유는 음주운전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상한 건 03년 4월 1일에 음주운전 한 번 걸리고 21일 뒤인 4월 22일에 또 걸리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겁니다. 그렇게, 뭐 어떻게 된 거지? 단 21일 만에 면허를 회복했으니 만무하고요. 그럼 무면허로 그러니까 했다는 얘기잖아요. 저는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2003년에 힘드신 일들이 좀 있었던 것 같다. 요새는 그 음주운전한 운전자 옆에 동승만 하더라도 그렇게 처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 그래요? 그렇다고 이렇게 벌금을 세게 맞을까요? 그다음번에 동승하셨나? 하여간 벌금 100만 원 2번을 21일 간격으로 받은 적이 있어요. 본인의 계파를 숨기지 않습니다. 홍보자료에 안희정과 함께 충청의 새 역사를 쓰겠습니다. 라고 크게 써있네요. 네. 지방분권과 농촌직불금 확대 등의 중앙공약, 석회석 시멘트 산업지역 특별법 제정, 수도권 전철 제천단양 연장 등의 동네 공약이 있습니다. 3월 11일 현재 단수 공천되어 있습니다. 국민의당 후보 보시죠. 왜 네. 갓파더가 나왔어요? 국민의당 김대부. 네. 대부.
54세 남자, 직업은 정당인, 주소는 경기도 동두천시 평화로. 아니, 국민의당 후보 중에 충청도 네. 사는 사람 아무도 없어. 저희 당 왜 이럴까요? 근데 아무리 일일 네. 생활권이라지만 동두천에서 다니긴 진짜 힘들 건데요. 그렇죠. 동두천에서 진짜 힘들죠. 기러기 아빠들. 아마 그 자가용이 있는 이해하는 건가? 그니까요. 기러기 아빠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 네, 동두천에서 들어보시면. 여기 운전해서 왔다 갔다 하다 이제 허리 나갑니다. 허리 나가. 네. 하여튼 골든게이트 유니버시티 대학원 졸업했고요. 행정학 대학교 석사입니다. 이름이 그래요? 예, 골든게이트래요. 대부업과 관련된 대학인가? 샌프란시스코에 있겠죠. 황금문. 예, 예. 하여튼 1999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때려 맞았습니다. 네. 한나라당 선고 받으셨죠. 예. 죄송합니다. 네. 선고 받으셨습니다. 한나라당 제천 단양지구당 공동위원장. 네. 북가주 기자협회장. 여기서 북가주는요. 기자협회장. 네, 여기서 북가주는 캘리포니아 북부를 말한다고 합니다. 노스 캘리포니아. 예. 예. 샌프란시스코 SFK 뉴스 대표. 샌프란시스코에 오래 있었구만요. 예, 그러니까 여기 대학교 여기서 나오고. 그런가 봐요. 네. 예, 그래가지고 여기 그 샌프란시스코 내 한인 주간지거든요. 네. 이게. 근데 SF 저널이라고 월간지도 만드는 제법 뭐 열심히 하는 회사인 것 같아요. SF 저널. 네. SF 저널. 샌프란시스코요. 네. 네. 2012년 19대 새누리당 비례대표를 신청했으나 누구나 뭐 예상하듯이 탈락했습니다. 네. 이분도 굉장합니다. 왜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2015년 8월에 네. 제천 지역 인터넷 신문사 제이뉴스 통신과의 인터뷰 영상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한번 옮겨볼게요. 네. 여담으로요, 이게 이제 음식점에서 찍은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옆 테이블 여자가 너무 떠들어가지고 들리지가 않아요. 들리지가. 2번이나 봐야 됐습니다. 유일한 자료가. 네. 이게 유일한데. 진짜, 진짜. 네. 옮겨볼게요. 샌프란시스코에서 신문 배달 겸 취재 겸 하다 보니. 나 임식 너무 맛있지 않냐? 훨씬 너무 맛있는 것 같아. 이거. 예, 이거. 샌프란시스코에서 신문 배달 겸 취재 겸 하다 보니 현재는 주간신문. 나 화날만 했죠. 현재는 주간신문 대표가 됐다. 예. 6년 전 샌프란시스코에서 공천 탈락한 김무성과 만나서. 난 또 샌프란시스코에서도 공천 탈락했네. 그러니까 그때 이제 김무성 공천 탈락하고 샌프란시스코 놀러 왔나 봐요. 네. 그래서 만났는데 그때 뭐 이렇게 당신 여기서 왜 이렇게 고생하고 있습니까? 그 전에도 뭐 인연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예, 그래서 뭐 이렇게 고생해요. 그래서 서로 고생한다 뭐 이러면서 언젠가 기회가 있을 거라고 얘기를 나눴답니다. 그리고 지난 새누리당 당대표 선거 때 김무성을 위해서 열심히 뛰었답니다. 본인 뭐 주장이에요. 지역 주민들한테 지금 인사드리고 얼굴 도장 찍고 다니고 있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 혹시 까먹으셨을 분들을 위해 미리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얘기하고 있는 후보는 국민의당 후보입니다. 맞다. 그렇구나.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갑자기 말씀하신 대로 갑자기 왜 국민의당 후보로 나오게 됐는지 사연 또한 알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냥 동두천에서 멀쩡히던 예, 동두천에서 그냥 왜 제천시 단양군으로 왔는지도. 그 허리가 나갈 정도로 힘들게 다니고 있고요. 그 옆 테이블에 여자가 떠들고요. 어쨌든요. 그래서 다만 여기 국민의당 후보로 왜 나오게 됐고 왜 새누리당을 탈당했는지 알 길이 없거든요. 네. 근데 다만 그 새누리당 도당 관계자가 공천 마감일이 2월 16일이었어요. 네. 올해 2월 16일이요. 네. 근데 김대부 후보와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 낮잠 잤구나. 오후 5시까지 입장하면 공천 신청이 가능하므로 접수 창구 어딘가에 있는지 지금 찾아보고 있는 중이다. 이런 인터뷰를 했어요. 전날 밤에 충청일보랑. 밤새구만. 네. 그러니까 이 인터뷰를 추정해 보면 지각한 거야. 내 공천 이러면서. 그래서 뒤늦게 울다가 국민의당 갔다 온 거 아니야. 뭐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 당은 잘할 것입니다. 네. 국민의당은 근데 서울이나 경기로 오면 좀 나아질래나? 아니요. 진짜 깝깝하다. 아니요, 폄하하지 마세요. 저희 당 잘하고 있습니다. 대부예요, 이분. 하여간, 동두천에 사시는 제천시 단양군에 출마한 샌프란시스코의 대부까지 만나봤습니다.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괴산군으로 넘어가죠. 네. 충청북도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괴산군. 이 지역구는요, 전통적으로 가장 큰 이름 유경수 여사의 친오빠 유긴수 씨가 5선을 한 곳입니다. 또한 그의 지역 라이벌인 이용희 씨도 여기서 5선을 했습니다.
자민련도 여루당도 가리지 않고 지금까지는 인물 위주로 뽑는 듯한 인상을 주는 지역구 되겠습니다. 이것도 맞다이 구도입니다. 네. 새누리당 후보 보시죠. 새누리당 박덕흠 62세 국회의원입니다. 한양대학교 토목공학과를 졸업했고요. 공학 박사, 새누리당 중앙연수원장, 전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 회장. 회사도 있어요. 원화 TNRB 대표이사. TNRB. 예. 그런 회사가 있습니다. 건설 관련된 회사 같은데 정관 한 건 있습니다. 건설인답게 건설업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0만 원. 건설인은 응당 갖춰야 할 전과. 그렇죠. 예. 병역은 육군 중사제대 하셨고 아들 둘은 각각 병장 1병제대입니다. 부사가 아니세요. 네. 경력만 봐도 딱 토건의 화신입니다. 본회의 출석률은 88.6%, 상임위 출석률은 68%. 지금까지 해본 현역 의원 중 상임위 출석률은 가장 낮습니다. 네. 상임위 출석률에 있어서 편차가 좀 큰데요. 지방자치발전특별소위원회는 28% 거의 나가지 않았고요.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도 41% 출석률을 자랑합니다. 상임위 출석률은 해당 의원이 어느 쪽에 소홀한지 혹은 차출된 땜빵인지 파악하는 데 중요한 데이터를 제공하기도 하죠. 양쪽에 다 소홀한데요? 그러게요. 법안 대표 발의는 30건, 이 중 통과된 법은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 촉진에 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입니다. 한 건. 네, 내용은 현재 농어업인의 사회안전망 적용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 실태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않은 것입니다. 소소한 겁니다. 가결 법안이 없어도 발의라도 많이 하는 법인데 이 의원님은 아무래도 사업체 사장님을 겸직하시다 보니 바쁘신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국회의원 일을 열심히 했다라고는 전혀 봐주기 어렵네요. 네, 사실 뭐 원래 직업도 있고 그로 인해 바쁘시면 일을 안 하시는 게 맞는데 그래도 이 지역의 유일한 후보다 보니 또 나오시겠네요. 네. 즉 충북의 중요한 태제입니다. 예. 후보가 없다. 네. 참고로 이제 돌아가신 성완종 씨와 함께 국회 내 양대 건설계 인맥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두 분 다 충청권 인사이십니다. 네. 회사가 있다 보니 돈도 많아서 민주당에 의해 폭로처럼 이제 된 거에 의하면 8억 4천만 원짜리 골프장 회원권 2개가 있다고 까이기도 했습니다. 신고된 재산이 538억 원. 선거 직후에 선거법 위반으로 수사받기도 했습니다. 총선 승리 대가로 운전기사에게 1억 원을 줬던 내용인데 이 사건으로 인해 친형과 또 다른 한 명이 구속되기도 했지요. 결과는 박덕흠 의원은 1심 당선 무효, 2심 무죄, 3심 무죄 해서 무죄 확정됐습니다. 뒤집혔네요. 네, 선거 쟁점은 이제 1억 원을 준 게 이 운전기사에게 준 노동에 대한 급여냐, 아니면 특별 보너스냐. 근데 문제는 이 분이 선거운동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따라서 운전을 너무 많이 했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예, 1심 당선 무효는 이제 이거를 선거운동원이 아닌 사람이 선거운동이 거기에 대한 대가라고 받고 2심은 이제 노임으로 봤다. 예, 노임으로 본 거죠. 어찌됐건 운전을 좋게 많이 하셔서 뭐라 그러죠? 이 선거법과 관련돼서 당선 무효형 받는 사람들이나 혹은 이제 이 무죄 받은 사람들을 좀 덕분에 보게 됐는데 기준이 없어요. 그죠? 되게 웃겨요. 선거법 관련된 건 정말. 제가 그래서 그렇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는데 이건 그냥 의석수 고르기 한 번쯤 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기준이 미약하거나 확실치 않다. 네. 어쨌든 뉴스는 참 많은 편인데 딱히 정책과 관련된 업무도 보이지 않고 그렇다고 크게 막말의원도 아닙니다. 그냥 의원직 유지하면서 사업체 운영하는 지방원로, 나쁜 말로는 토호라고도 하죠. 그런 느낌입니다. 토호 참 재산 많네요. 더불어민주당의 카운터 파트너 역시 기업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한 52세 남자, 현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중기중앙회와 오랜 동안 연을 맺어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 특별위 위원장, 한용산업이라는 회사의 대표이사입니다. 92년에 설립되었고요. 본사는 서초구에 있고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이 업종이라고 돼 있는데 실제로 하는 일은 소개해보면 물류사업, 창고임대, 건물임대, 콜센터 등을 하는 기업이라고 하고요. 사원수 200여 명, 매출액은 150억 원. 150원. XSFM. 매출액은 150억 원 내외로 추산됩니다. 신민당의 원내부총무를 역임하셨던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의 중요 연루자로 고문을 심하게 당하기도 했던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이자 오선 의원, 앞에 말씀드린 이용희옹의 아들입니다. 아버지의 지역구인 보은옥천 영동군에 19대 때 출마했고 제도전입니다. 세인트 존스대 정치학 박사, 롱아일랜드대 정치학 석사, 중대 국제학 박사. 전과는
96년에 산업안전보건 위반 벌금 400만 원. 2002년에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벌금 1,000만 원. 자세한 내용을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특이하네요. 네. 보은 옥천 영동괴사는 이렇게 두 사람이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여기서 괴산군이 빠진 증평군, 진천군, 음성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곳은요. 충청북도 증평군, 진천군, 음산군. 헤어맨 정우택의 정치적 베이스이기도 합니다. 진천 음성 및 진천 괴산 음성에서 자민련 소속으로 3선을 한 뒤에 충북도지사가 됐죠. 자민련의 정우택에 이어서 열린우리당, 통합민주당, 민주당이 계속 승리하다가 19대 때 새누리당으로 배지가 옮겨간 지역구입니다. 이번부터 괴산군이 빠졌지만 디펜딩 챔피언은 음성군이 홈그라운드라서 그대로 나옵니다. 새누리당 후보 보시죠. 새누리당 예, 새누리당 정대수 58세 국회의원입니다. 서울대 법학과 석사과정을 수료했고요. 사시 21기. 전 대검 마약 조직범죄부 검사장 출신입니다. 그리고 센 거 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주지검 검사장이었고요. 네. 새누리당 충북도당 위원장입니다. 그리고 새누리당 윤리위원장을 하게 됐습니다. 초선인데 윤리위원장을 했어요. 전과 없고요. 당시 현역이었던 정치평론가 출신 정봉구 의원을 꺾고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본회의 출석률은 92%, 상임위 출석률은 82%입니다. 국정원 댓글 사건의 특위위원이었고 대법관이 이번 정부에 3명이 바뀌었는데 3명 모두 인사청문회 청문위원으로 활약하는 등 대법관 청문회 전문 선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초장부터 어려운 거 많이 맡겼네요, 당에서. 네네. 그 대검 마약 조직범죄부 검사장이면은 당대표님을 한번 시원하게 터실 수도 있을 것 같은. 딱 보면 왔고. 이게 뭔 얘기 안 했네. 딱 보면 왔고가 나올 것 같은 사건인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셨나 봅니다. 예. 저는 이제 진박이니까요. 예. 법안 대표 발의는 50건인데 이 중 9건을 통과시켰습니다. 타율도 높죠. 1할 8푼이니까. 상당히 높네요. 예, 충북에선 탑클래스로 보입니다.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안, 수산업 협동조합법 일부 개정안, 염업조합법, 이건 소금이죠. 일부 개정안 등 주로 자기 지역의 현안을 법안화시키는데 의정활동을 집중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실제 통과는 안 됐지만 FTA 피해 농업인 지원법 같은 걸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가끔 어르신 섬김법, 꽃동네 100% 지원법 같은 삑사리도 있습니다. 참고로 새누리당 윤리위원장 시절에 송영선 의원을 제명시키기도 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런 그리고 쾌거를... 이제 박근혜 정부 인사청문회 당시에는 몰라요 윤진숙에게 준비는 소홀하지만 임명은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해서 까이기도 했습니다만 이후 국감에서 다시 윤진숙이 헤헤헤 하고 웃지 말라고 호통을 치기도 합니다. 그러게 처음에 뽑지 말았어야죠. 한 성격 하는군요. 네. AIC의 살처분과 관련해 무차별적인 예방적 살처분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라고 하는 등 확실히 자기 지역구 맞춤형 행보를 꽤 보입니다. 이후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위원장을 맡았는데 이때 사실 이제 그 새누리당 의원들이 상당히 말을 거칠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별 구설 없이 잘 넘어갑니다. 물론 책임 소재를 해경으로 국한해서 질타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어찌됐건 새누리당 의원이 7시간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니었을 테니까요. 네. 어쨌건 발의 건수도 많고 타율도 좋아서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입법정책개발 우수 의원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홈페이지 캐치는 힘있는 참 일꾼 정대수. 여기도 단수 후보라서 공약은 좀 느린 편입니다. 아직 홈페이지에는 20대 총선 공약사항은 등록되지 않았고 일단 중앙정치보다는 지역 관련된 혹은 농업인과 관련된 것에서 자기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까지는 아는 것 같습니다. 예. 네. 딱 그 평가가 정확해 보이네요.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까지는 알고 있는 사람. 네. 예. 음성 출신 검찰 마약통에 맞서 싸우는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진천 출신 전 은행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임혜종, 남자 57세. 이곳 지역위원장이 그대로 공천됐고요. 사진을 보면 이모티콘을 떠오르게 하는 눈썹이 인상적입니다. 전과 없고요. 청주고 한양대 법대, 영국 서섹스대 국제경제학 석사, 가천대 회계세무학 박사, 2010년 엄행부 정부에서 기재부 공공정책국장, 2013년 산업은행 감사 시절에도 민주당의 러브콜을 받았고 얼마 안가 지역위원장을 수락해서 현재에 옵니다. 선거구에서 괴산을 날려버린 책임이 경대수 의원 본인에게 있다. 본인의 득표율이 낮은 괴산을 날려버린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선거구를 망친 경대수는 출마도 하지 말라면서 네거티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민의당 후보가 있습니다. 국민의당 후보입니다. 국민의당 김영국 56세 남자 한일중학교 이사장입니다. 특이해요. 사진이 네. 말이죠. 가만히 있으세요. 까만 정장을 입고 붉은 땡포 라이터를 켜고 있어요. 네. 마술사 같은데요? 하여튼 얘기 들어보세요. 알았어요. 왜 이러지? 주소가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예술로 네.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전 충청대학교 경영과 조교수, 신구대학교 경영과 조교수를 지냈습니다. 조교수요? 네, 본인이 조교수래요. 삼선을 지낸 김환태 전 의원의 삼남입니다. 형은 지난 19대 새누리당 경선에서 탈락한 김영호 전 청주의료원장이고요. 네. 네. 그 사진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요. 사진 얘기. 네, 사진 얘기 좀 해줄게요. 네. 다들 기대해. 근데 요새 20대들은 잘 모를 텐데요. 네. 90년대 후반에 우리가 저 IMF 터지고, 응? 막 서로 막 힘들고 막 슬프고 막 그랬잖아요. 네. 네. 그때 유행하던 게 있어요. TV에서 최면술. 레드선. 그렇습니다. 네. 그때 뭐 TV 특종 놀라운 세상 뭐 이런 프로에서 그 스타들의 전생 체험 이런 게 있었거든요. 아, 맞아. 그래서 줄시계 이렇게 달랑달랑 하면은, 예. 당신은 잠이 듭니다. 막 울잖아. 그러면 누가 쫓아와요? 막 이러잖아요. 네. 그거 흔들고 레드선 외치시던 그분이에요. 이제 사진 다들 청취자 여러분 사진 찾아보세요. 최면이 될 겁니다. 예. 국민의당 짱! 진짜 짱이다, 와. 우리당 짱. 근데 뭐에 대한 레드선이니까 네. 이게 안철수에 대한 레드선이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요거는 있구나. 요거 그 레드선은 왜 레드선인지 이건 원고에 안 적어놨는데 네. 중학교 때 별명이 레드선이었대요. 그래요? 그게 무슨 영화에 나오는 무슨 주인공 이름이었대나? 네,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최면을 하면서 자기 구호로 쓰신 거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참고로 그 성관이 홈페이지 사진 보시고요. 프로필 사진 보시고요. 지대한 영향을 끼쳤네. 그 사진은 2009년도에 책을 냈는데요. 출판사가 레드선이에요. 도서출판 레드선. 네. 그 자신감 그 설레이는 느낌이라는 책의 표지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7년 쓰고 있죠. UMC보다 더하네. 하여튼 네. 스타들의 전생을 도장 깨듯이 깨고 다니다가 어느 날 방송에서 사라졌습니다. 학자로서 더욱 정진하여 최면 전문가의 자긍심을 느끼고 싶어서였다고 합니다. 이후에 레드선 아카데미를 설립하고요. 그냥 레드선 상당해서. 나 소개하고도 막 짜증날라고 그래. 어쨌든 아니요 뭐 최면은 뭐 나쁜 건 아니잖아요. 네. 네. 하여튼 뭐 레드선 아카데미를 설립하고요. 근데 최면에 레드가 섞이니까 좀 야하긴 해요. 그래요? 레드 썬데이 서울 뭐. 네. 하여튼 최면 치료사로 이런 활동을 해온 것으로 보이고요. 네. 물론 이제 대학에서만큼은 최면술 대신에 경영학을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네. 아는 게 많으시네. 네. 주주들을 모두 최면에 걸어가지고. 그렇죠. 네. 투자하게 만드는. 그렇죠. 엉엉 울며. OTP 비밀번호 가르쳐주고. 뭐 요런 공약들을 좀 했어요. 음성군의 병원 건립, 꽃동네 지원금. 네. 그 아까 괴산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거 다시 갖고 오겠다. 특별한 다시 네. 갖고 오겠다. 그리고 뭐 교부세 산정 방식 전면 재검토, 교통대 증평 캠퍼스 충북대 통합, 중북 내륙 고속철도 지선 연결, 쌀 수매가 있잖아요. 네. 그걸 좀 현실화하고 충북 혁신 도시 내 학교 건립 뭐 이런 것들을 공약들 지금 마구 던지고 있는. 차라리 이런 분이 낫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양반들보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후보 토론회, 합동 토론회 가가지고서 네네. 라이터 키는 거지. 후보들한테 레드선 이러면서 공약 다 잊어먹고. 갑자기 후보들이 전생을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하여튼 이 지역은요 경선 지역으로 확정이 됐어요. 네. 그리고 김경태, 심은지 씨가 있거든요. 또 등록 안 했죠. 땡큐. 네. 큰일 났습니다. 국민의당 후보는. 국민의당 진짜 대박이다. 아니 경선을 하려고 그러는데 예비후보 등록을 안 해요. 그러니까요.
네. 하여간 지금 예비후보 알려진 바 3명 중에 국민의당은 1명만 예비후보 등록했다는 사실 알려드리면서 여기까지가 충청북도의 국회의원 현재까지의 공천 확정 혹은 확정되지 않은 예비후보들이었고요. 광고를 듣고 와서 재보선 진천군수 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XSFM입니다. 언제까지나 마지막 선택. 아로니아 진. 낭만의 도시 프라하에서 온 특별한 화장품 목욕용품 퓨어체크. 마뉴팍투라의 수출용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국내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퓨어체크 또는 마뉴팍투라로 검색하세요. 주름과 질감이 살아있지만 변형되지 않고 두꺼운 가죽 제품. 선명한 색상에 일반 명품을 웃도는 퀄리티의 가죽 제품. 황야의 1위 데볼프 제뉴인 레더. 지금까지 그래왔듯 당신의 자부심이 되어드리겠습니다. Devolf Genuine Leather. 이번 총선에 붙어서 치러지는 재보선 가운데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단체장, 즉 구시군의 장 혹은 광역자치단체장, 도와 광역시의 장의 재보선이 있을 경우 이 후보들을 소개해드릴 것입니다. 충청북도에는 재보궐선거 소요가 하나 있습니다. 진천군수 재보선입니다. 충청북도 재보궐선거 진천군수. 지난번 지선 방송 때도 알려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농사도 안 지으면서 쌀 소득 보전 직불금을 타갔다는 의혹을 받았고 먹는 게 불법인 곰고기를 발바닥 샤브샤브로 먹어서 사과를 했던 사실을 알려드렸던 유영훈 진천군수가 직불금이나 곰고기 때문이 아니라 선거 기간 동안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당선 무효가 됩니다. 200여 표 차이로 아깝게 떨어진 그때의 카운터 파트너가 새누리당에서는 그대로 나왔습니다. 네, 진천군수 후보 새누리당 새누리당 김종필 씨. 김종필 씨요? 예, 80세가 아니라 52세입니다. 출근 네, 그분 아니고요. 지난번 육사 지방선거 때 이름이 김종필인 분과 김영삼인 분과 김대중인 분이 나왔었죠. 그죠.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했는데 김종필 씨는 떨어졌었습니다. 네. 그분이 다시 오셨습니다. 네. 충북 보건대 창업경영과 졸업하셨고요. 제9대 충북도 의회 의원, 그리고 진천군 재향군인 회장입니다. 전과 없고요. 육사 지방선거 때 나왔던 재수생입니다. 방금 UMC가 말했듯이 지난번에는 민주당 후보에게 0.8% 표차로 석패했습니다. 네. 보궐선거가 이뤄진 이유는 민주당 쪽 당선자 이영훈 씨가 김종필 후보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 2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박빙의 차참자였고 민주당으로서도 이제 민주당 때문에 벌어지는 재선거라 당선 가능성이 이번엔 김종필 씨한테 높다는 게 지역 언론의 평입니다. 현재 공약은 현재 1인당 35,000불 수준인 군민소득을 5만 불 시대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군수가요? 네네. 이게 재밌죠? 네, 그러네요. 그래서 5만 불? 뭔수로? 이게 뭐지? 뭔수로 그러시려고? 네, 이게 뭐지? 그러면서 봤어요. 그랬더니 네. 진천의 특산품을 검색해보니까 주로 쌀농사 지역이고요. 이외에 장미를 키워서 이제 화훼를 하고 있고 금붕어, 관상어를 키우는데 관상어 산업이 이미 망한 상태고요. 그래서 세종시와 가깝고 이제 산업단지 개발이 좀 활발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외지인들이 산업단지를 해가지고 이제 이걸 가지고서 국민소득을 높이겠다는 건데, 그럼 실질적으로 소득을 가져가는 사람은 사실 외지인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국민소득이라고 하는 게 좀 말장난스럽다는 게 흠입니다. 네, 군민소득이 5만 불. 이 외에 중국 관광 유치를 해서 나서서 얼어붙은 지역 경제 살리겠다는데, 이게 이제 그 이유로 든 게 어떻게 중국 관광객을 유치할 것이냐 그랬더니 청주공항이 지금 여기서 차로 한 1, 20분 거리예요. 네. 청주가 중국 라인밖에 없어요, 국제선이.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제 들어오겠다는 건데 아직까지 관광업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는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가깝다고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니라 볼거리가 있어야 올 거 아니에요. 근데 진천의 볼거리라는 게 계곡 하나랑 6월에 있는 농다리 축제 그리고 역사 테마공원인 공원 하나가 다예요. 역사 테마공원 하나가 단데 여기서 중국인이 올 리가 없죠. 아무리 잘해봐야 단체 관광객들이 공항에서 내린 다음에 배가 고플 테니까 이동하다 진천에서 있는 식당에서 밥을 먹고 가는 게 전부일 겁니다. 그럼 이래봐야 이래봐야 뭐 식당 2-3곳 정도 사는 게 효과밖에 없겠죠. 그냥 뭐 뻔하니까요. 그러면 5만 불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제 식당과 함께 뭐 쇼핑센터를 건립한다 하더라도 특산품 위주로 판다면은 식당 한 곳이 1년간 5만 불 정도 벌 것이다. 네. 중국 사람들한테 그건 얼마든지 가능하네요. 예. 중국 사람들한테 뭐 쌀을 팔 것도 아니고 무슨 네. 장미를 팔 것도 아니고. 예, 그래서 좀 뭐지 싶은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런 JP가 나왔고요. 네. 이에 맞서는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의 송기섭 후보 59세 남자 진천 2월 초 진천중 시립대 토목과 노팅엄대 환경계획과 석사 아주대 공학 박사 학부 도중에 기술고등고시에 합격을 해서 79년 학부를 졸업하자마자 건설부 토지이용계획과에 취업한 오래된 공무원입니다. 행정부. 10년 뒤인 89년에 건교부 도로관리과장 2005년에 도로정책과장 2007년에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2010년에 국토해양부 공공기관지방 이전 추진단 부단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차장 2011년에는 청장 경력만 보면 아래에서 올라온 행정부 건설 전문가예요. 세종시에 입주 중이던 행정부 공무원 노조가 세종시 이전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특별 분양권이 있었어요. 근데 이 행사 기한을 정부에서 그냥 축소해버려요. 여기에 극렬히 반대하면서 송기섭 당시 행복도시청장의 사퇴를 요구했던 기록 정도가 보이고요. 직접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간의 송기섭 후보는 지난 지방선거 때도 진천군수 예비 후보였는데 그때는 새누리당 예비 후보였습니다. 유영훈 전 군수의 당선 무효 가능성이 높아지던 작년 6월 말에 간을 보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새누리당을 탈당합니다. 언제 더민주에 입당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인터뷰에서 짰는지 군민소득 5만 달러 견인 이런 말을 하길래 저는 환타님과 달리 공약을 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더 좋은 선택을 하셨네요. 네. 그래서 공약을 보지 않았음을 알려드리면서 더불어민주당에 이런 후보가 있고요. 무소속 후보가 한 명 나섰습니다. 예. 오늘 처음 말씀드리는 것 같네요. 네, 김상조 무소속 기술행정관입니다. 네. 무소속 김진옥 여자 69세 충청북도 진천읍 중앙동 6길이 주소입니다. 최고령이네요. 후보님. 네네. 학원장이시고요. 학원장. 네. 삼수초와 진천중 청주여고를 졸업하고 명지초급대학 행정실무과를 중퇴하셨네요. 1966년 3월 14일부터 같은 연도 8월 31일까지 한 학기 다니셨어요. 예. 네네. 야, 66학번이에요. 네네. 지금 현재 재경 진천 읍민회장 3년 동안 하셨고요. 그리고 대치스타 학원. 대치스타 학원. 원장으로 30년간 운영을 했다고 합니다. 그 대치스타 학원을 30년을 운영하셨다는데. 네네. 일단 이게 대치동에 있는 것 같지 않고요. 그래서 제가 막 검색을 해봤는데요. 네, 진천 쪽에는 대치스타 학원이라는 소재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지역 언론을 막 뒤져보니까 중부 매일신문에서 네, 강남구 대치동에 그렇게 어학원을 차리고 계시다고. 왜냐하면 재경 진천군민 재경 진천군민 회장이면 그러니까 재경이잖아요. 서울에 산다는 뜻이지. 실제로 서울에 계시다는 거고 서울 대치동에 진짜로 있는데 그렇죠. 대치동에서만 학원을 30년 아니구나. 대치동에서만 했는지는 알 수 없고 하여간 학원만 30년 운영한 학원 베테랑. 네, 그래서 교육청에도 제가 검색을 한번 해봤거든요. 학원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검색을 하면 그게 불법 학원인지 불법이 아니지 확실히 나오니까 네, 교육청에서 검색을 해봤는데 거기 들어가면 무슨 뭐 학원 검색하면 네, 불법 이렇게 나옵니까? 안 나온다는 게 안 나오는 게 안 나오면 불법입니다. 네. 불법 이렇게 등록돼 있습니다. 네, 교육청에 등록이 안 된 학원입니다. 네. 그래서 신장 기업일 수도 있잖아요. 네. 일단은 장르가 보습 학원으로 돼 있고요. 네. 어학원으로 돼 있고 한 달 동안 수강료가 40만 원이네요. 30이요? 40만 원. 40 비싸네요. 네. 대치동 물가를 감안하자면 싼 거예요. 싼 거예요? 네, 싼 편이죠. 네.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 선고받았네요. 그래서 혹시 대학을 한 학기만 다니셨는데 학원 차리는데 문제가 없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네, 학원 강사 같은 경우에는 네, 교원 자격증이라든가 전문대졸 이상 그 정도의 자격이 필요하지만 원장 같은 경우에는 필요가 없다고 하네요. 그렇죠. 네네. 원장은 자본만 있으면 되죠. 하지만 똑같은 거예요. 네네. 원장님이 직접 수업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법을 알려주셨어요. 갑자기 근데 누구죠 이 사람? 김진옥 후보. 네. 잊어버릴 뻔했네. 여성의 섬세함과 부드러움
꼼꼼함으로 군정을 이끌고 재난 없는 도시 건설에 매진할 것이며 교육특구 조성 등 미래 인재를 키우기 위한 유형훈 전 군수 공약을 보완해 발전시키고 진천시 성장을 위한 기반 구축을 굳건히 해나가겠다라고 공약을 하셨는데요. 몇 가지 의심이 좀 드는 게 네. 일단은 지금 30년 동안 운영하고 계신 대치스타 학원 홈페이지가 일단 없고요. 네. 그리고 교육청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해봤는데 네. 없는 번호로 뜹니다. 와. 근데 전화를 왜 했어요? 저는- 근데 아니 실제로 존재하는지 대체학원입니다 하면 끊으려고 그랬죠. 네, 뭐 그 정도로 하고. 일단 학원을 하고 있는지. 아, 왜 예. 의도까지 물으세요? 아니 일단 검색이 전혀 안 되니까. 이 정도까지 해야 돼요? 네. 나도 일을 이렇게 하거든요. 네. 예. 재경 진천 읍민회장이라는 직함에 맞게 그런 활동 같은 거는 좀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진천군 기획감사실 홍보팀 기현호 주무관에게 공로패를 수여하고 학원장 이거는 좀 더 알아봐야 될 필요성을 느낍니다. 재경 지영민 회장으로 정치의 털을 닦아오긴 했던 사람 같고 네. 학원업으로 돈을 벌었는지는 아직까지는 오리무중이네요. 네. 그냥 정확하게 확인되진 않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대치동 그러게요. 청취자 학원 여러분. 아유, 대치동에서는 서로 바로 옆방에 있는 사람도 누군지 몰라요. 아, 그래요? 다들 갖춰가지고 가르치기만 하니까. 학원장들끼리는 서로 알죠. 아니 뭐 학원을 다니는 학생들이나 뭐 강사분들이나 뭐 이거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 아저씨. 그렇죠. 예. 제보 주세요. 이름 알기까지는 어려울 텐데. 하여간. 아니 그러니까 그런 학원이 일단 존재하는지부터 우리는 알고 싶은 대치스타 거 아니야. 학원의 김지동 학원장님을 아시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제보를 받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확실히 존재하는지 아닌지 모르는 학원보다는 저희를 도와주고 계시죠? 펌팩트25.com. 네. 좋은 곳이 있습니다. 네, 네. 좋은 곳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장사 되게 잘한다, 진짜. 난 인도에서 20년을 했는데 영어를 하지 못해. Disastrous. 끝났나요? 네. 여기까지가. XSFM 그것은 알기 싫다 특별기획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 데이터 센트럴 충청북도 편을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저를 제외하고는 모두 이런 중노동을 또 처음 해보고 저도 사실 뭐 말이 경험자지 2년 전에 해본 게 어떻게 자연스럽습니까? 저희 힘들어 죽겠고 지금 슬슬 바깥 날씨가 어떻든 간에 땀에 쩔고 있는데 저희들은 빨리 가서 쉬고 내일의 작업을 위해 또 매진을 해야 될 것 같고 네. 트윙의 여러분, 제가 트윗을 못한다 하더라도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네. 너무 바빠요. 거대 여당 환타가 트윗을 못할 정도의 노동 강도를 자랑하는 그것은 알기 싫다 특별기획 국회의원 총선거 데이터 센트럴. 내일 이 시간에 세종특별자치시 시간. 거의 부루마블의 무인도죠. 네. 유일하게 쉬어갈 수 있는 세종특별자치시 편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UMC와 무소속 김상조, 정의로운 국민의 유면상 PD, 거대 여당 환타였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XSFM입니다. I, D, W, K